저희는 뭐 저희 자리 계속 열심히 하고 뭐 저희한테 또 중계 기회가 주어지면 중계도 열심히 하고 하면 되는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문제는 제일 잘할 수 있어요. 돈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 늘리고 아유 돈이 뭐라고 진짜. 더 좋은 방송국에서 하려면 하려면 그놈의 네. 돈이 돈을 뭐라고 하려면 진짜. 돈이 사실 중요하죠. 사실 그런데 예. 저희의 강점은 덜 받고도 열심히 한다. 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강점. 우리 어필하려고 우리 했던 어필. 거예요. 그렇지. 뭐야? 이거 해야지. 아. 안 그러면 밖으로 뺏겨요. 아니. 슈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예요. 안녕하세요 오해요. 네, 여충 매거진 16호 시간입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네. 16호라니. 네. 새해가 됐고 구정도 지났고 이제 벌써 2월입니다. 어떻게 좀 잘 지내고 계세요, 조원석 씨? 저는 그냥 무난하게 지내고 있어요. 무난하게. 네네. 물 흘러가는 대로 상선약수 뭐 이렇게 그 사자성어를 시작부터 노자의 사상대로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되게 무거워진. 네? 나도 무겁게 얘기해. 질문해 보세요 빨리. 형 어떻게 지냈어요? 옛날에는 이 잘 지내세요라는 말에 막 그 대답이 선뜻 나왔거든요. 잘 지내요 이렇게. 잠깐 이거 답변 준비했어? 아니. 지금 무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 해봐요. 근데 요즘은 내가 잘 지내고 있을까라는 이런 철학적인 고민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 지내고 있나? 내가 지금 뭔가 나의 삶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은 아니라고 물음표다. 했어요? 물음표다. 아니라고 하면 퀘스천 좀 마크가 슬프니까. 찍혔다. 아니라고 하면 좀 슬프니까. 느낌표 말고. 약간 퀘스천 마크다. 잘 지내고 있지는 않지만 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좀 무거웠나요? 네, 굉장히 무거운데 오늘 아싸. 이제 현준 캐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네. 확실히 잘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네.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자 축구 최초 이적료 100만 달러를 돌파한 선수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나오미 기르마 선수인데요. 이 선수 좀 어떤 선수로 알고 계세요? 나오미 기르마 선수가 일단 00년생이 상당히 어린 선수고요. 미국 국적의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계 선수라고는 하긴 하는데 일단 그렇죠. 국적은 미국 국적이고 국가대표도 이제 유소년부터 차근차근 성인 대표팀까지 뛰게 됐고 수비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첼시 위민으로 이적료 90만 파운드 그러니까 약 110만 달러고 한화로는 약 15억 원의 이적료를 책정하면서 다시 얼마? 얼마야? 15억 9,257만 원. 네, 15억 근데 이게 9,257만 매일매일 환율이 바뀝니다. 환율을 얼마 기준으로 하셨어요? 그 어젠가 어젠가. 하여튼 기사가 그래요. 확인. 그럼 약간 어제 좀 많이 올라긴 네. 했는데 그럼 어제 진짜 환율 수도 올랐어? 있어요. 어제 또 올랐어요? 어제 올랐죠. 아하. 어제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관세 관세. 때문에 관세 때문에 70원까지 올랐다가 62원에서 끝났습니다. 네. 아무튼 100만 달러 자산 보유하고 있어요. 있어요? 좋아요. 좋겠다. 혹시 이정료 본인이 받으셨나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 요거에 한 100분의 1 정도. 요거에 한 100분의 1 정도. 오케이. 네. 괜찮네요. 아무튼 100만 달러의 이적료를 첼시가 샌디에이고 웨이브에 지불하면서 여성 축구 선수 중 가장 비싼 이적료를 기록했고 그리고 최초로 100만 달러를 넘긴 여성 축구 선수가 됐습니다. 그 네. 이전에도 좀 비쌌던 선수 누구 알아본 거 있나요? 원래 레이첼 쿤디난지 잠비아 쿤디난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베이 FC 네. 할 때 68만 5천 파운드. 오. 그러니까 한 22만 파운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때는 100만 달러를 못 넘겼죠. 그러네요. 사실 한 80만 달러, 80 몇만 달러 정도 되는 84만 달러. 네. 근데 그 쿤디난지 선수도 잠비아계라는 거 보니까 아프리카 쪽 선수들이 되게 평가가 좋네요. 그렇죠. 잠비아 선수고 쿤디난지는 잠비아 국가대표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나오미 기르마 선수와 작년 올림픽에서 붙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미국과 이제 잠비아의 대결이 있었는데 그때 3대 0으로 미국이 이겼거든요. 오.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이 잠비아 선수들이 뭐 복싱 선수 출신, 육상 선수 출신 이런 선수들이 있고 최고 이적료 쿤디난지 막 이렇게 있었는데 최고 이적료를 이제는 나오미 기르마 선수가 받게 되면서 이제 이 기록을 깨게 된 거죠. 근데 붙었던 경험이 있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기록이 또 1년 만에 깬 거래요. 그러니까 쿤디난지가 68만 5천만 파운드를 기록하고 약 1년, 그러니까 한 11개월 정도 있다가 나오미 기르마 선수가 이제 경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적료가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네, 있고 빠른 시간 그리고 내에. 이적료를 많이 지불하면서 선수를 영입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좋네요. 기르마 선수는 대학 4년을 다 다니고 2022년도부터 프로 선수로 뛰었고
수비수인데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나오미 기르마 선수 플레이를 제가 물론 다 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몇 개 찾아보니까 일단은 이 선수가 미국 선수답게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요. 아, 피지컬도 좋은데 왼발잡이에 그 다음에 뭐 빠른 발을 가졌고, 그러니까 수비수로서 가질 수 있는 이 신체 조건은 다 가졌다. 왼용인. 그리고, 예. 네? 왼용인이죠. 왼용인. 네네. 왼발잡이 왼용인, 센터백. 왼용인. 왼발잡이 센터백, 그러니까요. 그런 좀 희귀성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은 공격수가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는 경우가 대개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수비수가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게 됐는데 보니까 뭐 드래프트 지명받은 당해에 올해 신인 선수상을 수상했고 네. 올해 수비수상도 수상을 했어요. 그렇죠. 오, 약간 왼반야마 느낌이 좀 나는데? 약간 그렇죠. 그러네요. 웬반야마가 NBA의 웬반야마가 NBA 신인 그렇죠. 선수상 올해 네. 지금 수비상 거의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비슷하네요. 네. 네, 근데 그 다음 연도에도 23년도에도 올해 수비수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2년 연속 수상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미국에서 얼마나 각광받고 있는 선수인지 이 수상부터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비수가 말해준 대로 이렇게 이정도 깬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사실 본인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아무리 비싸더라도 수비수 하나 제대로 데려오면 팀이 어떻게 바뀌나. 그렇죠. 네. 그렇죠. 누구 있었죠? 우리 버즐 막 그죠. 그렇죠. 제가 진짜 제가가 아니죠. 리버풀이. 네네. 역정을. 네네. 형 제발. 당신이 사셨나요? 네, 반다이크 씨를? 네. 돈이 많으시네. 그때가 초동원 때 아니었나? 맞아.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러면 첼시 위민 입장에서는 수비수가 굉장히 급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첼시 위민은 잉글랜드는 탑입니다. 잉글랜드에서는 1등인데 챔스에서는 약간 이제 토너먼트에서 약간 지는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기르마를 데리고 감으로써 지금은 토너먼트가 진출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우승을 하겠다. 아니 이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바르샤든 리옹이든 강력한 팀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근데 또 몰라요. 기르마 한 명으로 바뀔 수 있어요. 리버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왜냐면 이 기르마 한 명이 지금 뭐 제가 아까는 팀으로 말씀드렸지만 성인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그렇죠. 보여줬거든요. 뭐 23년 여자 월드컵 핵심 선수였고 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또 미국의 금메달 획득에 큰 기여를 한 정경기 선수예요. 정경기 출전하면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확실히 이 팀의 어떤 뭔가 경기력이나 플레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다. 그런 그렇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도 스탠포드 대학교. 아이고, 참. 학력도 좋아요. 타블로랑 동문이네요. 그렇네요. 스탠포드 대학교죠? 네, 맞아요. 네. 현우진과 동문입니다. 현우진과 스탠포드 수학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스탠포드 출신들이 한 2명 정도. 그두분 다. 현우진이죠. 벤스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조은석 캐스터가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이렇게 매년 이적료 기록이 경신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여자 축구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여자 축구가 더 이제 팔리는 상품이 되고 있다. 이런 거 좀 알 수 있는 포인트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세계 주요 여자 축구 리그들을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요. 이 딜로이트라는 글로벌 회계 컨설팅 업체더라고요. 유명하죠. 그렇죠. 네, 딜로이트가 4대 회계 네. 딜로이트 안진 한국에는 그렇죠. 진짜. 네. 3일 PWC 네. 뭐 이런 네 군데 정도 진짜 있습니다. 너무 별 이화의 한영. 아무튼 딜로이트가 이제 2022-23 시즌 유럽 여축 5개 리그, 그러니까 잉글랜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수입 현황을 공개했어요. 이들의 평균 수입을 따져봤을 때 430만 유로, 그러니까 약 62억 3천만 원으로 수입을 그때 기록을 했거든요. 평균이. 네, 평균이 62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직전 시즌 대비해서 매출이 61%가 오른 수치래요. 그러니까 점점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나 22-23 시즌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여자팀. 네, 바르셀로나 여자팀은 유로 축구팀 최고 수입을 올렸는데 그 수입 증가폭이 74%로 가장 컸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만 딱 봤을 때는 얼마나 큰 건지 잘 감은 안 오는데 네. 작년 대비 매출액 증가로 봤을 때는 네, 그렇죠. 60% 70%씩 1년에 오른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이 성장률이네요. 대단한 네. 거죠. 주식으로 따지면 연에 뭐 60% 70% 오르면 와, 무조건 사잖아요. 떡상이죠. 그렇죠. 네. 엄청 성공하고 있다는
있다는 이 거죠. 정도면 주식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거의 이제 이건 코인이에요. 투기성 자산. 네, 이거 코인이잖아요. 투자 위험. 그렇죠. 굉장한 그만큼 많이 오른다. 이거 주시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우상향이잖아요. 그쵸. 사실 아, 지금 우상향이죠. 네. 위험이 아니에요. 투자하세요예요. 거의 이거. 안정적인 우상향을 지금 그리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좀 스폰서 계약들도 이렇게 좀 네, 많이 붙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많이 붙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익 증가폭이 올라가는 데는 확실히 이 스폰서 계약에 있어요. 네. 이 체급이 점점 커지는 여자팀 중에는 기업 자체를 스폰서로 확보하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이를테면 아까 바르셀로나는 화장품 브랜드인 릴라스틸이라는 오. 스폰서에서 이 스폰을 하고 해주고 있고, 첼시는 유제품 회사 린달스, 그리고 맨시티는 잉글랜드 최초로 이 유아용품 업체인 조이인가? 예, 조이가 홈구장 네이밍 스폰서 계약을 했대요. 잉글랜드 구장, 잉글랜드 최초로. 그럼 맨시티 위민의 홈구장이 따로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 이티하드가 아니고? 조이가 붙는 거죠. 음. 이티하드처럼 조이가 붙는 거죠. 오,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스폰서들이 여자 축구를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남자 팀보다는 좀 적은 비용이 들고 스폰하는 데 있어서 적은 비용이 드는데 축구에 관심 있는 여성이라는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대요. 이 좋네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스폰서가 계속해서 붙고, 그에 따라서 이 유럽 팀들은 체급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성적까지 나오니까 네, 성적까지 나오고 있고.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좋네요. 스폰서가 붙는다는 게 되게 좀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이야기도 좀 해보면 네. 미국도 그 퍼센티지로 보면 작년 대비 오, 91%가 엄청 올랐네. 2024년 기준으로 오. 네, 매출액이 NWSL 매출액이 91% 증가했다고 엄청 하고요. 올랐네. 이렇게 여자 축구 파이가 커지는 거는 비단 유럽만의 일은 아니다. 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도 이제 조금 시장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사실 한국은 평균 관중 수가 계속 비슷했고 맞아요. 성장을 조금 안 하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예능에서 어느 정도의 여자 축구를 많이 다뤄주고 있잖아요. 뭐 골 때리는 그녀들, 그렇죠. 불꽃소녀 이 두 개가 인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씩 여자 맞아, 축구에 맞아. 관심이 커지고 있고 골 때리는 그녀들을 보면 SBS 연예대상에 뭐 수상을 할 정도로 확실히 이제 인지도가 많이 높고 그리고 거기서 따로 시상식 해주고 올해 뭐 신인상, 약간 올해 선수상 이런 걸 다 해주더라고요. 연맹 시상식처럼. 그러니까요. 그 배성재가 나와서 사회로 해주는데 시상자로 야, 해주죠. 심지어 네네. 배성재 캐스터님이 연맹 그렇죠. 시상식 진행은 류채용 박재영. 그다음에 골대녀 그러네요. 시상식 진행은 배성재. SBS 연예대상 중간에 했다니까요. 그만큼 골 때리는 그녀들이 이제 인기가 많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작년에 보면 이제 일본 연예인 팀이랑 또 붙기도 했었고 그리고 K리그 킹컵 올스타 팀이랑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K리그 킹컵은 또 여성 축구 발전을 위해서 K리그 킹컵을 열었는데 거기서 제일 잘하는 베스트를 뽑아서 골대녀랑 붙었는데 골대녀 올스타가 승부차기 끝에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하네. 이제 어떻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도파민도 돌고 맞아요. 그리고 여자 축구 와 잘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여축의 발전, 한국의 여축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골대녀 한지 사실 좀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조금 콜라보하는 게 아직은 맞아. 잘 없습니다. 음. 그래도 발전할 수 있죠. 엘리트 축구로 이게 유입이 잘 안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깝긴 한데 네. 아까 우리 현준캐가 얘기했던 것 중에 스폰서가 붙는데 그 스폰서들이 타겟팅하는 게 축구에 관심 있는 여성이라는 네, 새로운 그렇죠. 소비자층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골대녀도 직접 뭐 그 사람들이 선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축구를 즐기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맞아요. 그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스폰서들이 여자 엘리트 축구를 후원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판에 들어온다면 우리나라의 여자 축구 성장도 사실 뭐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다라는 느낌도 좀 그렇죠. 드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기반이 조금 다져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그리고 맞아, 기반이네요. 네. 이 성인 프로팀 이걸로 따졌을 때도 지금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이 스폰서는 화장품 브랜드예요. 맞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화장품 브랜드가 축구에 관심 있는 여성을 타겟팅으로 잡았다라는 건 사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축구는 남자의 전유물로 좀 여겨진 경향들이 좀 있어요. 원래 남성의 스포츠 경향. 자체가 네. 원래 옛날부터 남자들이 많이 해왔다 보니까 네. 근데 특히 축구는 좀 강한 것 같아요. 다른 네. 거에 비해. 유독. 네. 유독.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한 칼럼을 봤는데
여자 축구가 조금 더 성장을 하려면 축구는 더 이상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이 남자처럼 머리 깎아야 되고 남자처럼 몸싸움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성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조금 더 다가가면은 그렇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어떤 그런 칼럼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은 이제 이 WK 리그가 그러니까 어떤 과격한 스포츠고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여자들도 할 수 있는 스포츠로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포인트가 좀 다른 게 네. 이게 지금 스폰서가 붙는다는 얘기는 사실 하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여자가 한다고 해서 스폰서가 붙는 게 아니고 여성이라는 새로운 소비자층이 축구를 소비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 여성을 타겟팅으로 하는 브랜드들이 새로운 스폰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기존에 우리가 축구팀을 후원하는 업체들 생각을 해보면 업종이 뭐 자동차, 타이어, 뭐 아니면 뭐 배팅, 뭐 그렇죠. 비행기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 근데 뭐 여자 축구에 스폰서가 붙는 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화장품이나 뭐 여성용품 이런 생리대 이런 브랜드들이 막 붙는 걸 보면은 그거는 여자 선수들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이 여자 축구를 보기 때문에 그런 스폰서가 붙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골대녀를 보면서 축구에 입문을 하는 축구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축구를 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맞죠. 그때 스폰서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이 포인트 유인들이 생긴다. 요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축구를 직접 하다 보면 보게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그쵸. 어떻게 하면 더 잘하지 하면서 보게 맞아. 된단 말이에요.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축구 보는 것보다 하는 거를 먼저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에 관심도 생기고 보게 됐으니까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이제 유입되는 시청자가 많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듭니다. 그래서 올해 시청자나 아니면 이제 올해 관중 수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보게 되는 게 물론 그 골대녀를 보게 되는 게 아니고 리그를 보게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쵸. 네. 골대녀를 골대녀 여러 때문에 입문을 하고 이제 입문을 하고 리그를 보는 거죠. 왜냐면 축구를 더 잘하고 싶으면 보고 리그를 봐야 된다.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맞아. 네. 리그를 보고 배우는 게 좀 더 크기 때문에 맞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진짜 리그로 가는 거죠. 조금 웃기면서도 가슴 아픈 거는 골대녀 때문에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하는 여성이 됐는데 네. 그래서 K리그를 보러 다니지 사실 WK리그를 보진 WK리그를 않거든요. 보러 다니지는 않거든요. 결국 그런 새롭게 유입되는 여자 축구 팬들을 WK리그로 당기기 위해서는 네. 떡케 자체가 더 매력적인 상품이 되도록 마케팅이나 뭐 직관 문화나 뭐 이런 것들로 포장을 되게 잘 해줄 그렇죠. 필요가 있다. 맞아요. 중계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실은 남자 축구를 여자 축구 선수들 유소녀 선수들도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가장 좋아하는 선수 롤모델 뽑으면 다 남자 축구 선수 뽑거든요. 맞아. 그런 거 보면 왜냐면 이제 해외 축구 시장이 워낙 남자 위대한 축구가 선수가 파이가 많고. 크고 옛날부터 많이 누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게 바뀔 수도 있다 이거죠. 점점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후원도 맞아요. 많아지고 있고 커지고 있으니까 점점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방송 시간에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알람이 와가지고 그리고 근데 네네. 사실 갈구지 않으면 안 되는 병이 그 있어가지고. 스포츠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새는 여성 팬들이 많잖아요. 남자 스포츠도. 왜냐면 이게 조금씩 그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인기도 많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수입이 많아지고 있는데 야구 같은 경우도 축구 같은 경우도. 근데 사실 아이돌도 그렇지만 여자 아이돌이 돈이 잘 안 됩니다. 실제로. 남자 아이돌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돼요. 그만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돈 쓰는 사람들은 지갑을 여는 건 여자 여성 팬분들이 팬이다. 많아요. 남자 팬들 사실 돈 잘 안 엽니다. 맞아. 이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커가지고 근데 어떻게든 그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여자 축구는 어쨌든 뭐 지갑을 열기보다는 시청자층이 많아져야 되니까. 그렇죠. 네, 여자 아이돌은 시청자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시청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좀 이거 관련해서 짧게만 더 얘기해 볼 거는 풋볼 매니저 얘기 잠깐 해볼까요? FM. 네, 여자 축구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 업계도 여자 축구를 이제 네. 끌어당기고 주목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주목하고 라이센스를 사기 시작했는데 풋볼 매니저의 여자 축구가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좀 기대가 되시죠? 저는 하고 싶어요. 저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국대 없어졌으니까 이제 여자 축구 리그 쪽으로 이제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풋볼 매니저 입장에서도 좀 사업성 있는 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풋볼 매니저 시리즈 입장에서도 이 여자 축구를 선뜻 들어가진 못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뭐 그것들을 보니까 라이센스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상업성 문제도 좀 있긴 하죠. 예. 근데 사실 풋볼 매니저가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상업성 문제가 아니라 상업적인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그렇죠. 들어가는 이유가 여자 축구의 유리천장을 돌파하고 이거에 해야 하는 일이고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고 맞아요. 하지만 준비를 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모션 캡처도 여자 이제 모션 캡처로 다 따야 되고요. 그래픽이 네, 들어가니까. 그래픽이 들어가야 네.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팀을 다 조사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쌓고 이 슈팅했을 때 골대 위로 뜨고 이런 거에 다 조사해야 됩니다. 여자 축구를 다 분석해서 맞아요. 그래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논의가 됐는데 지금 이제 도입이 되는 거면 3년 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이게 근데 좀 좋은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다는 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국 여자 축구가 중계권을 딴 이유도 같은 의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이 사람들이 힘을 써서 이제 FM에도 여자 축구 나오고 중계도 하다 보면 여자 축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근데 진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고 FM이 진짜 대단한 게 이게 그냥 DB를 한 번 구축한다고 끝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는 꾸준히 매 시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라이센스 업데이트 해야 되죠.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니까요. 그리고 여자 축구 리그는 지금 점점 전 세계에서 계속 막 생기고 그렇죠. 새로운 프로리그가 나타나고 음. 프로리그가 아닌 곳도 언젠가는 프로화를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팀도 많고. 맞아요. DB를 매년 엄청 많이 추가를 해야 될 거예요. 엄청 힘든 일일 텐데 FM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저도 너무 반가워요. 유저로서. 그런데 또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거 무시해도 되겠죠, 이거는? 아니, 무시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이 사람들은 그냥 여자 축구 관련해서 뭐 글 나오면 그냥 무지성으로 맞아요. 까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정당한 비판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이 FM25 시리즈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네. FM25 시리즈의 잡음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아. 그거는 FM에 대한 자본인데 그러니까 이게 FM에 대한 잡음인데 막 국대가 안 나오느니 뭐 몸무게가 표시가 안 된다느니 뭐 무슨 엔진 문제라더니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필 여자 축구를 한다고 하니까 약간 거기에 좀 꽂혀가지고 근데 이게 좀 원래 FM25가 네. 24년도 11월 달에 출시가 돼야 돼요. 네, 그쵸, 매년, 밀려졌죠. 매년 말에 하는데 올해 3월로 밀렸죠. 맞아, 올해 3월로 밀린 거에 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 축구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DB 구축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일이고 말한 대로 모션 캡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자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닌가. 화가 난 이유가 전 사실 잘 모르겠거든. 좀 기다려! 제가 이 게임을 잘 안 아니 해서 24 하고 있어요. 24도 재밌는데. 저이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거든요. 하고 있으면 서운한가 봐요. 네. 근데 좀 웃긴 게 여자 축구 들어왔다고 뭐 데이터 잡아먹네 뭐네 너네 그 쓸데없는 리그들 뭐 쓸데없다고 뭐 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를게. 유저 입장에서 재미없는 리그들도 많잖아요. 근데 전 세계 리그가 엄청 많아요 FM에. 근데 그 유저 입장에서 나는 뭐 동티모르 이런 리그 하고 싶지 않다.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것 때문에 동티모르 때문에 데이터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왜 여자 축구 들어왔다고 데이터 잡아먹냐고. 그리고 애초에 아니 어차피 그냥 리그 추가하는 건데. 그걸로 속이 시원하네요. 그걸로 그러니까요. 데이터가 잡아먹게 아니 웃기다니까. 아니 해외 입장에서 한국 리그 들어온 것도 한국 리그 데이터 잡아먹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데이터가 잡아먹힐 컴퓨터였으면 그냥 좀 버리는 게 나아요. 아니 맞잖아. 그걸로 데이터가 잡아먹혀가지고 크롬이 안 돌아가고 유튜브가 안 돌아갈 컴퓨터였으면 그럼 버려야지 그거를. 아니 근데 그 정도로 데이터 공간이 없으면 뭐 디스크 정리를 하시던가. 그러니까 디스크 정리하시던가. 그리고 쓸데없는 파일 좀 버리고 왜냐면 SSD가 요새는 좀 크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게 해봐야 몇 기가 된다고. 선수 데이터팩이 그 남자 선수 데이터팩을 제가 받았을 때는 한 2기가? 이 정도 되는 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축구 선수를 다 다운받는다 해도 막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SSD를 좀 큰 거를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 FM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지금 GTX 2080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적혀져 있단 아, 그래요? 말이에요. 근데 GTX 2080 정도 쓰려면 SSD도 어느 정도 큰 거를 보통 많이 쓰거든요. 같이 해서. 보통 몇 기가 정도 되지? 256? 뭐 512. 512 정도 되네요. 그리고 되고 그 이제 어. 다른 거 추가해서 더 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제가 잘 모르지만 정 안 되면 진짜 좋은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 포맷이라고. 네.
포맷 한 번만 했어요. 저는 포맷을 좀 주기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오. 그래서 하드웨어에 제 중계 자료들을 다 담아놓고 네. 그 뭐야 이동식 USB에다가 네. 다 담아놓고 포맷을 좀 주기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음. 그 아주 좋아요. 애가 아주 그리고 그 좀 하드웨어를 좀 청소하세요. 거기 먼지 좀 많이 껴있으면 그거 잘 안 나와요. 청소하세요. 네, 그러면 여자 축구가 잡아먹는 데이터보다 훨씬 더 다른 외부 요인으로 막 잡아먹는 데이터들이 많다라는 걸 아니면 뭐 느끼는 공간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뭐 다운받는데 데이터를 쓰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뭐 몇 기가 더 쓴다고 너무 그러니까요. 한 것 같고 그리고 와이파이 쓰세요. 다른 게임들 있잖아요. 다른 게임들 우리 옛날에 비해서는 막 몇십 배가 올랐어요. 맞아. 그 게임 업데이트할 때마다 데이터 잡아먹네 하진 않잖아. 근데 저는 좀 별개의 이야기로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5 시리즈가 조금은 잡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연합축구 제외하고 다른 것들로 잡음이 많은데 그게 또 FM 입장에서는 좀 설득이 제대로 해명을 제대로 못했나 봐요. 그 글들을 읽어보니까 저도 뭔 소리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FM 시리즈 입장에서도 좀 유저들의 반발을 좀 이렇게 낮추게끔 좀 해명을 좀 잘하고 설득을 잘해서 퀄리티 있게 출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거 근데 출시하고 나서 여론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출시하고 나서 바뀔 수도 있고. 재밌는데 저 사실 그리고 여축 생기면 저는 좀 재밌을 것 같거든요. 감독으로 여축하고 그 다음에 남자 축구로 또 우승하고 그럼 또 다시 여축 와서 우승하고. 그렇지. 네. 그게 왔다 갔다가 되니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진짜 축구의 신이 되는 거야. 맞아. 그 맞아. 게임 따로 안 만들고 한 게임으로 만든 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국대 없어진 건 좀 서운해요. 그거는 좀 약간 잘못한 것 같아. 나 그 아니 월드컵 우승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아시아컵 국대 우승도 축구를 하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가뜩이나 사실 저는 FM에서는 국대 안 하게 했어요. 저는 FM에서 국대랑 클럽팀 같이 맞습니다. 저는 되게 되잖아요. 저 모바일이 그게 되잖아. 저 모바일로 그걸 하거든요. 그거 같이 맞으면 거의 1년 내내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쉬는 날이 없어. 쉬는 날이 없어. 너무 바빠, 너무 바빠. 현실에서랑 좀 비슷한 패턴이네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스케줄 거의 안 비우는 편이잖아요. 아예 많이 비워요. 안 비우는 편이 아니고 못 비운다고 봐야 되나? 네, 못 비운다고 봐야죠.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굉장히 유익하네요. 뭐 데이터 청소에 관한 이야기도. 아무튼 포맷하세요. 청소하시고요. 물 청소하시고. 물청소, 네. 왁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션킬도 하고. 자, 오늘 본격적인 첫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업로드 날짜 기준으로 바로 내일이 여자축구연맹의 새로운 회장을 뽑는 선거 날입니다. 떨리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선거제도 좀 살펴보고 각 후보들에 대해서도 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선거제도 어떻게 되는지 제가 소개를 할까요? 아니면 뭐... 네, 본인이 소개를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 좀 쉬고 싶어요. 네네. 오늘 연맹 회장 규정이랑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연맹 전국 연맹 규정 이런 걸 살펴보니까 그렇죠. 선거인단은 80명에서 100명까지라고 하는데 아마 이번 선거는 80명으로 선거인단이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성을 보면은 대의원단에서 15명, 그다음에 회원단체의 임원 중에서 17명에서 총 40%, 32명. 그다음에 뭐 선수들 30%, 심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감독들 20%, 심판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날짜는 뭐 말씀드린 대로 2월 6일 오전 9시부터 15시까지 연맹 4층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네. 특이한 게 그냥 한 번 투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선 투표, 과반수 그렇죠. 득표자가 있을 때까지 한 명씩 떨고 가면서 결선 투표제를 사용을 한다. 뭐 말로는 1차, 네. 2차 결선이라고는 하는데 일단 2차까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1차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한 맞아요. 명이 과반수를 받으면 바로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1차에서 끝나면 진짜 빨리 회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날은 근데 중계를 뭐 영상을 하나요? 연맹에서? 딱히 뭐 선거를 영상으로 하진 하진 않고 않죠. 기사가 바로 나오겠죠. 짜장면은 안 달려가나요? 저희가 갈 자격이 있을까요? 가면 그 중국 코리아나 호텔에 막 들어가다가 저희 짜장새우입니다 하면 이제 쫓겨나 가드한테. 왜냐면 이게 막 좀 오픈된 장소에서 뭐 우리가 그냥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초등학교에서 한다. 그러면은 뭐 언론 느낌으로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뭐 질문도 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대받은 사람만 갈 수 있을 것 이 같아요. 장소가 연맹 사무실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기자들은 있겠죠. 초청을 받은 기자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정식적으로 이제 맞아요. 뭐 허락을 받고 하니까 저희가 무작정 들어가면 저 시간은 되긴 하는데. 저희 근데 저도 시간 쫓겨납니다. 돼요. 맞아요. WK 로그님도 기사분이시잖아요. 아닌가? 기자분이시죠. 그분도 그러면-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을지 제가 보면 않을까요? 짱플레스님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연맹에서 같이 뭐 음. 그런 걸 하시는 분은 네. 들어갈 수 있을 것 좀 같아요. 서운하네요. 분명한 건 미디어 투표권은 없기 때문에 아, 선거에 네네. 대한 자격으로 가시는 분은 그분들 아하. 중에는 없고요. 근데 약간 네. 그냥 뭐 취재차. 그쵸. 네, 취재차 가실 수는 있죠. 네. 자 그러면 세 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권종철, 양명석, 정혜성 후보 각각 네. 기호 1, 2, 3번인데 네. 가나다 순인 것 같아요. 네네. 바나나 순이죠. 네. 간단하네요. 네, 권종철 후보부터 한번 좀 간단한 이력이랑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네, 권종철 후보 이력 제가 먼저 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네네. 권종철 후보는 이제 심판의 경력이 굉장히 그렇죠. 많으신 분이에요. 네네. 프로축구 연맹이랑 피파 국제 심판 국제 심판 맞아요. 경험도 있으시고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심판 경험도 2번인가 1번인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국제적으로나 대한민국 국내적으로나 굉장히 심판으로서 권위가 있으신 분이고, 그다음에 2020년부터는 고양 특례시 축구 협회장으로서 올 1월까지 활약을 하셨는데, 올 1월까지 활약한 이유는 고양 시민. 네네네. 고양 소노 스카이 거너스 파이팅. 갑자기 스트레스 받네요.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올 1월까지 고양 특례시 축구 협회장을 하셨는데 왜 올 1월까지 했느냐? 이 맞아요. 협회장을 위해서 나오기 나오시려고 사퇴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권종철 후보는 이 심판 이력뿐만이 아니라 가장 이제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력은 사업가로서예요. 네. 네, 사업가로서 성공을 하신 분인데 주식회사 피파 스포츠를 설립하신 분인데 올해로 설립한 지 20년 차가 된 이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설립하면서 연매출 200억대 기업으로 성장을 시킨 사업가로서의 명목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로서의 능력, 리더로서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네.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200억대 매출로 성장을 시켰으니까 바닥에서부터 성장을 시킬 수 네, 있는 start 능력이 from the 있다. bottom이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드레이크인가요? 있다. 드레이크? 네, 드레이크. Started from the bottom, now we're start here. from the B. BY가 start from the B라고 하시거든요. BY인가요? 네. 네네. 그렇군요. 아무튼 네. 여축계 BY가 될 수 있을지. 네. 네. 갑자기 그러면 드레이크로 뭐야? 합시다. 어떤 분인지 대충 알겠고 네. 공약 한번 볼까요? 뭐 눈에 띄는 공약 있나요? 공약이 일단 전체적으로는 국민과 축구 팬들이 여자 축구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전체적으로는 그래요. 약간 네. 뜬구름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세부적으로 솜사탕 느낌. 약간 그냥 그죠. 아름다운 축구로 하나 되는 국민 뭐 그런 만들겠다. 진짜 네. 솜사탕 같은 느낌인 네, 게 진짜. 이렇게 네. 적었잖아요. 근데 솜사탕은 부풀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꽉 쪼으면 약간 이거밖에 없는데. 아주 매운맛이네요. 매운맛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5월 5일 같은 좋은 말이죠. 공약이다. 좋은 말이죠. 5월 5일 같은 공약이다. 네, 어린이날 같은. 네. 우리들 세상 같은. 네, 파란 나라 같은. 네. 살펴보면 이 WK리그 프로와 및 스포츠 토토를 추진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으신데 프로와 기준이 이제 10개 팀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개 팀을 더 만들어서 10개 팀으로 10개 팀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프로와 및 스포츠 토토를 추진하면서 시장성을 높이겠다라는 뭐 이런 공약이 있으시고요. 스포츠 토토가 좀 귀에 맞아요. 딱 눈에 박히네요. 띄네요. 네, 스포츠 토토 이야기를 좀 하시네요. 될 것 같아요. 스포츠 토토를 하면 사실 리그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엄청 도움이 왜냐면 이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합법적 스포츠 토토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돈을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내고 대부분 못 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거잖아요. 네, 당연하죠.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데 그 남는 수익으로 스포츠 활성에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네. 그럼 스포츠 토토를 하면 이렇게 여자 축구 발전 WK리그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여축의 예산이 좀 커지죠. 근데 저는 토토 예산을 해서 여축 토토로 돈이 들어온다고 그게 그냥 여축의 예산이 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축 토토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리그에 들어오는 겁니다. K리그도 스포츠 토토 하면 그쪽으로 후원을 해줘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K리그 토토를 사서 네네. 그 돈이 그대로 K리그로 들어가는 건 근데 아니잖아요. 약간 간접적으로 들어가죠. 그쵸. 이게 간접적으로. 전체로 올라갔다가 네. 전체에서 다시 예산이 K스포에서 예산이 다시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제 돈 없는 뭐 이런 구단들이 지원해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스포츠 토토라면 일단은 파이가 커지고 돈이 많아. 그러니까 보는 사람 예산은 많아지는 건 맞죠. 보는 네. 사람도 많아지고 예산도 많아지고. 시장성이 확실히 네. 높아진다. 근데 이제 이게 나라에서 하는 토토 말고 만약에 팀별로 뭐 미국 스포츠는 진짜 이제 중간중간에 경기장 나가서 토토하고 그러잖아요. 아, 토토 그래요? 기계가 그래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레전드다. 그래서 오. 그 KBO 총재 허구현 씨가 이제 우리도 토토 그런 식으로 하자. 그러면 돈이 더 그런 많아진다라고 공약이 있었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우리도 중간에 이제 토토하고 거기 아예 구단에게 돈을 갈 수도 있게끔 활성화를 하게끔 도움을 주자 했는데 한국 정서상 쉽지 너무 않을 상업적이죠. 것 같아요. 한국 정서에는. 너무 네. 상업적이죠. 사실 근데 이제 상업적이어야 되는데 이 상업적이어야 스포츠 성공을 하죠. 성공을 하는데 사실 근데 그거 좀 모순이죠. 상업화를 시키는데 상업적이라서 싫다는 좀 모순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상업화 노선으로 가면 유럽에서도 비판이 나와요. 한 맞아요. 번에 그렇게 너무 세요. 네. 그렇게 가는 거는 미국밖에 없어요. 사실. 아니, 특히 네. 유럽에선 진짜 절대 안 되겠죠. 절대 안 아마, 들리겠죠. 젠틀맨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유럽에서는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정말 서민들을 위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런 느낌. 상업 회사가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유럽에서. 특히나 잉글랜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서민 스포츠들 서민 스포츠를 값이 감히 너무 비싸요. 비싸요. 서민들이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싼데. 그러니까 걔네들도 좀 모순이 된 거예요. 네. NBA랑 비교하면 근데 진짜 헐값이긴 해요. 우리나라가 진짜 스포츠 티켓이 싸죠, 사실. 다른 나라들이랑 그렇죠. 비교했을 때. 왜냐면 네, 우리나라는 근데 해외는 비쌀만 스포츠 하니까. 영상 보는 것도 옛날부터 구독제로 보고 맞아요. 많이 비쌌잖아요. ESPN 이런 거 엄청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 스포티비 구독하면서부터 진짜 많이 썼는데. 근데 한국 스포츠 팬 여러분 진짜 여러분 축복받으신 거긴 해요. 네. 이렇게 돈 안 들이고 스포츠 다 그래도- 팔로우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없어요. 그래도 고생은 많으십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아무튼 네, 그렇게 그거 받고 시장성을 높이겠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요 공약만 봅시다. 주요 공약. 뭐 WK 리그 전 경기 중계를 목표로 하신다고를 하시는데 나 뭐 한 거야 그러면? 2년 동안 회사 안 다닌다고. 아이, 나 없었나? 나 이력에서 나 빼야 연축 되는데? 프로도 했는데 유튜브도 중계예요, 선생님들. 유튜브도 중계입니다. 저 이력에서 빼려고 이제. 네, 저 중계 안 했대요. 저 중계 안 했나 봐요. 네. 나 그 상만 근데 뭐 지상파나 케이블 중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모르겠지만 거 아무튼 같긴 한데. 뭐 공약을 그렇게 거셨다 하고 그다음에 뭐 더욱더 많은 대회 추진 뭐 이런 공약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뭐 골든요 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여자 축구 활성화 등등 뭐 이런 공약들이 있으시네요. 전체적으로 좀 구체성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약간 여자 축구 현장에 대한 이해도는 사실 다른 후보들이 조금 더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좀 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그러니까 베스트 11 기사를 좀 따온 건데 본인이 좀 본인이 이제 권총철 후보 스스로가 여자 축구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잘 모르는 부분이 몇 가지는 있다. 그래서 두 길을 열어 소통을 하겠다. 자문위원회 설립을 통한 소통을 통해서 네. 여자 축구 귀를 많이 좀 여셔야 근데 돼요. 솔직하긴 해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네.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나 난 잘 몰라요. 모르지만 네. 그래도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도 그게 저는 좀 낫긴 이게 하죠. 네. 여기서 진정성을 좀 많이 받습니다. 포인트를 좀 포인트가 줬나요? 있죠. 포인트가 오케이. 좀 왜냐면 근데 나 잘 모르지만 나 여자 축구 많이 봤고 근데 질문해 보면 뭐죠? 뭐 지하철 얼마죠? 약간 이런 느낌. 저 지하철 많이 탔는데 이러면 지하철 얼마일까요? 하면 300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보단 낫잖아요. 나 잘 그건 몰라. 낫지. 근데 지하철 얼마요? 잘 몰라요. 근데 귀를 열고 제가 열심히 지하철 이용해 보겠다. 그럼 말씀을 잘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솔직한 거예요. 이게 진심이 느껴졌어요. 오케이,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양명석 후보 검증하러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명석 후보 주요 이력 조원석 캐스터가 한번 읊어주시죠. 사실 이분이 원래 사업가 출신입니다. 네. 중국에서 이분도 사업을 사업가네요. 하다가 제중축구협회 이사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와 관련이 된 거죠. 그러면서 대구 달성군 축구협회장을 하다가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장을 4년 동안 역임을 했었는데 이분이 사실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장 하면서 여축에도 확실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내에서 뭐 이제 선수들한테 지원을 하고 돈 없는 여축 선수들한테 유니폼, 용품도 주고 많은 걸 해주면서 그때 후원을 받은 선수들이 지금 뭐 실업팀에 뛰는 선수들도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여자 축구 지도자들과의 호흡도 하고 그러면서 골키퍼 육성 필요하다면 골키퍼 코치를 보내줬대요.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 개인 후원도 했대요. 그 여자 축구 선수들한테도 했고 다른 선수들한테도 했겠죠. 그러면서 약간 이 여축계 키다리 아저씨 네, 그런 걸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이제 여자 축구에 대해서 예전부터 보시던 분이라는 게 느껴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여자 축구 관련해서의 이 여기만 자리는 없지만 그 자리를 하면서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어떻게 듭니다. 보면은 세 명의 후보 중에는 가장 여자 축구와 연관이 깊은 후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면 이제 앞에는 고양 특례시
축협회장 하시면서 사실 고양시의 여자 축구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거든요. 제가 그렇죠. 고양 시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구는 이제 또 팀도 만들고 심지어 그렇죠. 본인이 키다리 아저씨를 자주 그렇죠. 하시기도 직접 하셨고. 후원도 개인 하시고 후원을 했다고 하는 게 진짜 네. 대단한 거예요. 일단은 공약 이력은 합격이다. 이력은 네, 그래도 이력 합격. 진정성이 좀 보인다. 음흠. 자 그럼 공약 한번 또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눈에 띄는 공약이 좀 있었나요, 조은수 캐스터? 사실은 이제 현장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겠다 하면서 뭐 현장에 탈의실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고 그 환경 개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현장에 대해서 알고 이슈를 있는 좀 분이다. 이슈를 알았다. 알고 네.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가장 눈에 띈 것 중에 하나가 소규모 스폰서를 적극 발굴을 해서 이제 스폰을 받겠다. 물론 대기업의 스폰서를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스폰서로 이제 스폰서를 받고 하겠다 했는데 본인이 당선이 되면 뭐 협력을 약속한 기관과 단체가 있다라고 한 거 보면 어느 정도의 계획은 이제 짜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일단 뭐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공약도 공약인데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거는 의지와 재정이 그렇죠.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공약도 쫙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스폰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좀 진정성이 더 느껴지는 포인트인 맞아요. 것 같긴 해요. 좀 적극적으로 네. 임하는 자세가 느껴진다. 그렇죠. 확실히 내가 이 공약 어떻게 이행할 건지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공약 중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대학리그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심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그쵸. 심판들에 대한 공약은 세 후보가 다 있어요. 근데 좀 차별화되는 거는 뭐 심판들 해외 연수, 그다음에 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추진하겠다. 물론 뭐 퀄리티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이거는 처우 제일 개선이죠? 직방인 거는 네. 페이 더 주고 맞아요. 한 사람이 한여름에 2경기, 3경기 심판 보기 안 하고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해야 사실 심판분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심판에 환경에 집중할 수 좋아지죠. 있거든요. 그쵸? 사실 현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진짜 뭐 땡볕이든 뭐 아니면 뭐 비가 내리든 돈을 어느 정도 주고 하루에 뭐 한 경기 이렇게 그렇죠. 하면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막 그 상황에서도 하루에 막 2-3경기 번갈아 가면서 시키고 돈도 별로 안 주면 사실 심판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라는 맞아요. 약간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고 저희도 뭐 비슷했잖아요. 땡볕에서 하루에 그러니까, 4경기 하는 그런 네. 느낌. 근데 그거 한 경기로 하고 페이 올려준다. 계속하죠. 중계진 처우 개선보다 심판 처우 개선이 딱 했을 때 아마 경기적으로 드러나는 맞아요. 차이가 되게 클 거예요. 바로 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포인트는 되게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대학리그 신설은 좀 어때요? 대학리그 신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여축 매거진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음. 물론 뭐 팀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그를 신설하면서 그 대학에 있는 선수들이 연맹전뿐만이 아니라 리그를 통해서 조금 더 기량 발전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준다면 확실히 여자 축구의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회를 나가봤자 이제 전국체전 포함해서 5개인데 맞아요. 물론 네. 그래도 이제 많이 나갈 수는 있겠죠. 코리아컵 만들면 뭐 코리아컵도 네, 있을 수 뭐 있겠네요. 만들면 그렇겠지만 5개잖아요. 네. 근데 충계, 이제 여왕기 선수권, 추계. 추계 전국체전. 물론 추계 전에 전국체전을 여축 하지만 페스티벌. 근데 페스티벌은 뭐 예. 근데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요. 이건 강팀의 경우입니다. 강팀들은 맞아요. 경기 많이 하죠. 사실 근데 팀이 계속 예선에서 떨어지는 팀들은 사실 2, 3이라고 가거든요. 맞아요. 그럼 경기 수가 너무 적어요. 맞아요. 그래서 리그 같은 걸 하면서 교류를 해야 된다. 서로 많이 붙어보면 좋잖아요. 사실 대학리그는 이제 성인 팀이기 때문에 리그를 해도 되는 팀이고 실제로 남자 축구도 유리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사실 이제 근데 평일날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대학교 선수들은 수업이 수업을 있으니까. 들어야 되고 뭐 수업의 규정도 있다 보니까 주말 위주로 좀 하겠죠. 맞아요. 네. 네. 근데 저는 대학리그 진짜 조은석 캐스터가 이야기한 포인트 다 동의를 하고 실제로 떡해에 들어간 선수들이 대학에서 뛰었던 거랑 많이 다르다고 얘기 많이 해요. 맞아요. 그렇죠. 김윤희 선수가 인터뷰를 봤는데 대회 하나 준비하는 거랑 매주 경기가 있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다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때부터 이렇게 리그 경험하는 게 분명히 선수들 성장에도 도움이 될 거고 말한 대로 리그는 주말에 할 수 있으니까 대학 선수들 사실 축구 선수 외의 진로도 생각해야 되는데 뭐 이수뿐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이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도 수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회를 무조건 늘린다라기보다 리그를 하겠다. 요거 저는 좀 설득력 있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준비하면 한 2, 3주 전에 모여서 훈련을 한다고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한 달 전이나 딱 그때 빡세게 훈련하고 이제
대회 끝나고 잠시 쉬고 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수업도 듣고 맞아. 해야 되니까. 근데 리그를 하면 계속해서 꾸준히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평일에 저녁에 그렇죠. 이렇게 만나서 훈련도 하고. 네. 물론 사실 리그를 하면 쉽지 않겠죠. 힘은 더 들겠죠. 선수들 네. 입장에서는 수업 듣고 저녁에 계속 훈련하고 리그 준비하고 다음 경기 준비하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리그를 좀 높이고 대회를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부들을 조금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뭐 이렇게 밸런스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 하면 그리고 뭐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약 중에 코리아컵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해버리면 솔직히 말하면 대학부 힘들죠. 선수들 너무 네. 힘들어요. 이거 수업 네. 다 째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 대학들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업을 몇 주 이상은 꼭 들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죠. 춘계 여왕기를 다 못 나오는 대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연맹 차원에서 대학이랑 소통을 해서 좀 여유 있게 풀어주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네. 아무튼 저희는 현장에서 계속 구르는 사람들이고 계속 각 팀의 지도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 방송도 혹시 보시면은 회장 후보님들이 좀 참고하셔서 업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좀 제일 네임드 후보 정혜성 후보. 이분은 너무 유명하신 네. 분이 사실 있어가지고. 좀 그리고 유력한 후보로도 좀 평가를 받고도 있고 네. 그 지지를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네, 축구 선수들을 공개 지지 선언들이 네. 있었죠. 공개 지지선들이 있었죠. 이력부터 한번 털어보시죠. 이력이요. 일단 이분이 행정가로서나 선수, 감독으로서나 행정가로서나 한국 축구의 역사를 함께한 인물이에요. 예, 여자 축구 주요 이력을 따져보자면 2015년 캐나다 여자 월드컵 선수단장으로서 16강 쾌거를 이루신 분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아마 여자 축구 선수들과 많은 소통을 했기 때문에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더 큰 이력으로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심판위원장, 그러니까 축구로서 감독, 선수뿐만이 아니라 행정가로서 할 수 그렇죠. 있는 모든 걸 하신 분이죠. 하신 분입니다. 네, 회장 빼고 다 하신 분이에요, 진짜.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맞네. 나중에 되면 이제 축구 회장까지도 가실 수 진짜 있는 회장 빼고 그 다 하신 커리어거든요. 분이에요. 네. 커리어가 또 뛰어난 게 코치로서의 그 우리나라가 갔었던 음. 이 월드컵 4강 신화 때도 코치였죠. 네. 원정 최초 16강 때 허정무 수석 코치였죠. 네. 그리고 저희 월드컵도 16강 여자 그때도 단장으로 갔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갔다 하면 일단은 토너먼트 네. 가요. 진짜 회장 대단하신 빼고 분이죠. 다 하신 분이에요, 진짜로. 네. 그만큼 대단하신 분이 또 이제 토템 느낌이네요. 토템. 그렇죠. 살짝. 직접 뛰진 않지만 내가 가면 16강은 무조건 주임원사, 가고요. 주임원사. 그만큼 이제 잘해줬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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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렇게 대한민국 한국 여자 축구의 역사를 함께한 인물이신 정혜성 후보입니다. 네. 2015년에 2년이 좀 주요했는지 지소연 선수가 공개 지지 선언을 했어요. 네, 지소연 그러니까요. 선수뿐만이 아니라 뭐 김혜리 선수 그리고 안느까지. 안느까지. 지소연, 김혜리가 있으면 사실 진짜 여자 축구 선수 쪽에서는 네, 그렇죠. 많이 다 했죠. 그렇죠. 네.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진짜. 특히나 지소연 선수는 여자 축구에 대해서 정말 한국 여자 축구에 대해서 정말 많은 발언들을 하셨고 많은 목소리를 내오셨잖아요. 그런 선수가 이제 지지를 한다는 건 아무래도 지소연 선수가 얘기했던 처우 개선 부분들이 정혜성 후보에게도 조금 큰 공약으로 네.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현장에서 선수들의 평가가 나쁘진 않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네. 발언들이 나오는 걸 보면. 자, 그러면 공약 한번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약 뭐였죠?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 네,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죠?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세분화되고 전문적이고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 자체가 뭐랑 뭐를 세분화하는 거죠? WK리그와 아마추어 축구를 분리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네. 왜냐면 오셨네. 여기서 이제 세분화를 하고 여기서 또 전문적인 시스템은 뭐냐? 각 팀의 각 분야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이를테면? WK리그에서 네. 이제 운영팀, 전담 운영팀, 마케팅, 홍보, 중계 시스템 이렇게 딱 전문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뽑아서 하겠다는 거죠. 운영팀을 신설해서 그만큼 진심인 사람입니다. 근데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은 게 네. 운영팀 따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정혜성 후보밖에 안 했죠. 그러니까 네. 저 그리고 이게 가장 어떻게 본다면 제1WK리그에 필요한 부분 아닌가? 맞아요. 저는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연맹에서 WK리그 중계 포기하겠다, 그 운영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게 운영할 인력이 없어서.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아마추어 축구만 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분리예요. 맞아요. 이쪽은 축협이 하라 하면서 했는데 축협에서 인원을 더 내려주겠다 하면서 이제 일단락된 건데 이분은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분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전담으로 딱 하겠다. 사실 인원이 너무 부족했어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인원을 그렇죠. 올리고 네. 있었는데 확실히 딱
그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준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 공약은 꽤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중계 얘기가 아, 그러니까요. 예, WK리그 경기 중계를 확대하고 확대하고 한다가 아니고 확대하자. 확대. 자, 정경기를 중계를 해주고 있는데 줌을 더 땡기자는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확대를 하자. 확대를 한다는 거는 줌을 캠을 좀 더 많이 쓰자. 캠을 하나 들어갈 거를 그렇죠. 이게 두 개 들어가. 그것도 이게 확대입니다. 들어보니까 이 확대라는 게 조금 더 그 안에 있는 확대네요. 네.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맞아요, 확대한다는 것 맞아요. 같아요. 선수 인터뷰, 그다음에 프리뷰 프로그램. 그러니까 리뷰 이제 프로그램. 리뷰 프로그램 등등. 그러니까 팬들이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죠. 중계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대를 시키겠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게 경기 중계가 사실 그 경기 중계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늘린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런 콘텐츠를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사실 방송국에서 중계를 하길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케이블과 접촉을 다 해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런 거는 TV에서 프리뷰하고 리뷰하고 뭐 중계하고 하는 게 퀄리티가 높고 사실은 많이 보죠. 저는 캐스터 입장으로서 그런 걸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맞아요. 선수 인터뷰하고 특히나 저는 리뷰 프로그램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아, 저 리뷰 프로그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사실 짜장새우 처음 나왔을 때 너무 기분 좋았어요. 하는데 갑자기 아싸 나 어디 나 이제 공개적으로 뿌듯하구만. 리뷰를 하다가 아니고 한다. 네. 아무튼 하다. 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런 컨텐츠를 확대시키고 저 그리고 여축 부록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여축 부록 아시나요? 여축 부록이라고 있었죠. 떡해 네. 끝나면 네. 저희 저희가 아이탑에서 더빙을 하고 예능 네.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렸던 거. 베스트 5도 저희가 선정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베스트 골. 이런 그러니까 거. 전 그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연맹에서 확대를 시킨다. 컨텐츠를 확대를 시킨다.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프리뷰 네. 쇼하고 후토크하면 프리뷰 때 막 이야기하면서 이 선수 나올 것 같다 하면서 막 어떤 전략 쓸 것 같다, 전술 쓸 것 같다 하면 너무 재밌겠는데요? 요즘 저희가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제일 좋죠. 근데 뭐 물론 저희가 하는 일을 WK리그 새롭게 접하시는 중계진들이 못하는 일은 아니니까 맞아요. 사실 다 할수 있어요. 할 수는 있으니까 저희는 뭐 저희 자리 계속 열심히 하고 뭐 저희한테 또 중계 기회가 주어지면 중계도 열심히 하고 하면 되는 것 같고 근데 저희가 맞습니다.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제일 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이요? 카메라 늘리고 맞아요. 돈이 뭐라고 진짜. 더 좋은 방송국에서 네, 하려면 그놈의 네. 돈이 프리뷰를 뭐라고 하려면 진짜. 돈이 사실 중요하죠. 사실 그런데 예. 저희의 강점은 덜 받고도 열심히 한다. 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점. 우리 어필하려고 우리 했던 어필. 거였구나. 그렇지, 그렇지. 뭐야? 이거 해야지. 아. 안 그러면 밖으로 뺏겨요. 아니 앞에 빌드업이 있고 카이세도 카이세도 빌드업. 카이세도 빌더였습니다. 네. 아무튼 깜짝이야. 저희는 물론 저는 아이탑 이게 아니지만 아무튼 알탑이 아니에요. 저희는 짜장새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튼 저희 근데 진짜 덜 받고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왜냐면 저희 그래 왔기 때문에요. 그렇죠. 저희가 그냥 지금 하는 일을 공약으로 거셨으니까 이왕이면 덜 받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네. 아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의 공약이 너무 좋아요. 퀄리티는 좋아요. 퀄리티가 공약의 퀄리티가 좋고.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행정가로서 축협에서 많은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힘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연맹 회장이 될 경우 예산을 잘 땡겨올 수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돈을 네. 예산을 쫙 땡겨올 수 있어요. 왜냐면 좋게 말하면 함께하는 분들이 많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목소리가 커질 수 있죠. 힘이 있으니까. 함께하는 그러면 분들도 많아요. 지금 현장에서 탈의실 없다 하면 바로 처우 개선해줄 수도 있어요. 정혜성 위원장이 얘기하면은 네. 좀 빠르게 조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저기는 잔디가 파여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냥 근데 잔디는 어떻게 안 잔디 잔디 안 해. 아니 근데 정혜성 위원장 전 위원장이고 이제 후보인데 이분이 약간 연대장 느낌으로 연대장 그러니까 아, 개인사가 아니고 연대장이지. 여기 너무 이제 안 좋은데 오. 바로 청소하고 막 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저기는 않나요? 배치가 하나 모자라지 않나? 이거 좀 솔깃한데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면 힘이 이제 축협 내에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면 이제 들어줄 수 있다. 사실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공약들은 사실 새 후보가 조금 비슷한 감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쵸. 감들이 있지만 얘기를 봤을 때는 확실히 전문적이고 확실히
비전해 보이는 얘기를 하는 건 정혜성 위원이에요. 뭔가 약간 후보죠, 후보. 예. 저는 양명석 후보가 진정성에서 오는 디테일이 있다면 네. 정혜성 후보는 그 네임드와 그 그리고- 경력에서 오는 어떤 신뢰감 그런 게 그리고 좀 느끼는 것 글도 같아요. 딱딱 그냥 네. 할 말만 다 하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풀뿌리 축구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초중고 유소녀도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또 대학 리그제 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대학 리그제는 네. 이제 2번, 3번 양명석, 그렇죠. 정혜성 후보가 언급을 했어요.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확실히 풀뿌리가 중요해.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뿌리가 중요한데 대학 축구팀 별로 없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음. 대학 축구팀을 늘려야 된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지원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또 은퇴 선수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이것도 중요해요.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고 확실히 좀 시야가 넓으시네요. 시야가 넓어요. 이게 네. 그 리그 미드필더신가요?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가 보네요. 네. 미드필더형 후보예요? 미드필더 선수인가요? 시야가 제일 넓은 네. 플레이 위치가 뭐죠? 뭐 딥라인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로드리 형. 연맹 회장계의 피를로. 피렐로. 박지성이 따라붙으면 쉽지 않겠지만 약간 양명석 후보가 좀 박지성 느낌이 그렇죠. 있다. 네네. 역시 진정성으로. 축구도사관이고 행정도사. 권종철 후보님은 어떤 느낌이죠? 권종철 후보님은 전 약간 좀 약간 좀 더 검증을 하셔야 돼요. 전화를 오현균? 오현규 이러고 있어요. 저돌적이긴 하세요. 아니요 그 경기 심판이십니다. 아 심판이군요. 좋네. 아 좋다. 아, 원래 심판이시군요. 심판이세요 이분이. 권종철 후보 얘기를 안 했는데 이분도 심판 이야기를 세미나 맞아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분은. 심판 출신이니까 심판 네, 처우에 세미나. 관해서 이제 세미나를 제 해야겠다라고 심판 이야기를 하실 얘기했어요. 때 조금 더 줄이 많으셨어요. 예. 근데 저는 와닿았던 건 솔직히 말해서 처우 개선이었어요. 네, 처우 개선이 처음에서 직접 얘기를 하죠. 하죠. 네, 예. 그리고 정혜성 후보의 이 중요한 또 공약 중에 하나 해외에 있는 이 선수들을 발굴을 하겠다. 이게 중요하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네. KC 유진페어 같은 선례가 있다. 이런 선수를 발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해외 교포 선수들을 발굴하기라는 지금 인력 차원에서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 지금까지 해외 교포 선수들이 먼저 왔죠. 먼저 연락을 했어요. 저 이 그렇죠.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똑똑똑. 네. 왜냐면 이제 다 이렇게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거죠. 이제 어떻게든 인력을 늘려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해외 KC 유진페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대 선수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저는 뭐 조원석 캐스터의 말도 동의를 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이유는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를 되게 이게 최근 이슈잖아요. 맞아요. 해외 교포 선수들이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게 그걸 알고 계시다는 게 저는 또 좀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나. 그렇죠. 네, 소통을 계속 활발하게 꾸준히 네. 하면서 캐치업을 다 있다 했다. 네. 네. 여자 축구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다. 계속 있는 분이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냥 맞아요. 이게 공약을 보면 느껴지거든요. 사실 공약을 다 뭐 얘기를 할 수 있죠. 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명확하잖아요. WK 리그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명확한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딱 보면 이 사람 잘하는데 이게 느껴져요. 네.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하나 언급하고 넘어갈 거는 올스타전이랑 코리아컵 개최하겠다라고 네. 정혜성 후보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좀 각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리아컵 좀 얘기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코리아컵 자체적으로는 저 솔직히 말하면 팬 입장으로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는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연맹전만 봐도 물론 코리아컵이니까 이제 고등부까지는 가진 않아도 대학부는 참가를 하겠죠. 그렇죠. 대학부가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매력 있는지 우린 모두 다 잘 알잖아요. 맞아요. 너무 네, 그런 팀들이 실업팀과 맞붙는다. 그리고 또 대회를 연다. 이런 건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사실 보고 싶어요. 저도 대학부랑 이 실업팀이 공개적인 대회에서 붙는 걸 보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한 번씩 붙으면서 서로에게 좀 자극제가 되는.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대학팀이 이기면 기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기쁘고 우리 잘한다. 근데 만약에 실업팀이 지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동호인 팀들도 넣겠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 동호인이 반대지 않나. 있는데 좀 동호인 지내지 팀 않아요. 아마 이번에 작년이죠. 작년 선수권 때 참가했던 뭐 전북 FC 이런 전북 WFC죠. 네. 그런 팀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이제 동호인들이 만약에 수준이 높으면 넣을 수는 있겠죠. K5 생각하고 넣는다고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K5 코리아컵도 K5 넣고 그리고 FK 리그도 컵 대회 할 때 동호인 팀 있죠. 동호인 팀이 있어요. 그 생체 팀인데 생체 팀이 FK2 1 잡고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생체 팀 수준이 높대요.
FK는 특히 그렇죠. 그렇죠. 풋살. 근데 여기도 만약 수준이 높은 생체팀이 있다, 아니면 뭐 동호인팀이 있다 하면 충분히 들어가겠는데 네. 사실은 격차가 많이 납니다. 여자 축구는 사실 저변이 그렇게 막 넓은 편이 아니라서 그렇죠. 네. 선수랑 비선수의 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동호인 팀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드라마적인 요소로는 딱 좋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동호인팀을 넣는다라고 하면 동호인팀이 자연스럽게 강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드래프트 실패한 선수들이 그런 동호인팀 뭐 장보정 선수 예, 같은. 뭐 독립리그 마냥 그렇게 해서 그런 음. 동호인 팀을 해서 자기들끼리 동호인 리그 하고 이러다가 코리아컵 나가고 성적 내고 잘하면 또 어. 스카우트하고 어. 이런 장으로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전에 K5 팀 중에 김해제믹스라는 팀이 있거든요. 네네. 네, 유명하죠. 근데 그 팀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K 아마추어 레벨에서 처음으로 프로 레벨에게 득점을 한 팀인가? 네,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 제 첫 중계가 김해제믹스 때 춘천시민축구단 코리아컵 1라운드였거든요. 네, 그때 근데 프로팀 상대로 골을 넣었다는 거죠. 프로팀 상대로 골을 넣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억을 해요. 크삼크삼한테 예, 골 가끔 넣고 예, 넣어요. 가끔 넣거든요. 이게 프로팀한테 처음 골을 넣은 그런 역사가 있는 그리고 그런 드라마가 있는 팀이거든요. 벽산 플레이어스라는 팀도 작년에 있었고 고요한이 거기. 고요한. 그리고 네. 제가 양산 5곡인가 하여튼 많아요. 근데 작년에 돌풍이 많았죠. 코리아컵 최초로 이제 K5 팀이 K3 팀을 이겼다. 이거 최초로 벽산이 먼저 했어요. 왜냐면 같은 날에 했는데 벽산이 좀 더 먼저 경기를 해가지고 먼저 이기고 그 다음에 다른 팀이 이겼거든요. 똑같이 네, 그날에만. 그리고 예, 그러니까 거기는 K5 수준이 네, 뭐, 높으니까 그쵸. 이런 이변도 일어나고 그걸 볼 때마다 짜릿하잖아요. 그렇죠. 자이언트 킬링이 진짜 재밌거든요. K3 팀인 파주시민축구단이 전북 현대를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이기지 4강까지 가고 못해서 만약에. 전북 현대까지 이렇게 승부차기까지 가고 4강까지 간 팀도 있잖아요. 울산 현대 K3 아니 울산과학대학교가 화천을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서 오. 승리하고 울거대가 화천 잡는 그림? 박수정 대 천가람 근데 저는 재밌는 천재화를 적으로 만나다. 강지순 감독님 얼굴 벌개지신 게 벌써 보이는데 강재정 예 그렇죠. 오. 재밌겠다. 네. 재밌는데요? 대학 팀이랑 붙는 건 확실히 좀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와 수원FC 위민. 고려대학교의 이 라이벌이죠. 어떻게 보면. 수협 위민은 고려대학교 선수들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네. 네, 고려대 선배 나와. 고려대 오비 대 YB 느낌으로. 선배 나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선배 차렷. 만약 고려대가 이긴다? 오. 바로 선배 차렷. 선배 차렷. 오. 고려대 다운. 근데 미덕대 나와. 수협 위민이 이긴다? 후배들은 이제 머리 박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대학 아무튼 선수들한테는 되게 이제 실업 감독님들 그렇죠.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맞아요.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적으로는 있을 것 좋지만 일정 면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네. 사실 제일 걱정이 일정이죠. 맞아요. 일정이 좀 쉽지가 않죠. 네. 대학 근데- 팀들도 학기 중에 하면 나오기 어려울 가능성이.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회장님들이 알아서 잘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코리아컵은 원래 이제 일정을 정해서 1라운드 이틀 동안 하고 2라운드 이틀 동안 하고 3라운드부터 하루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텀이 좀 길잖아요. 대회 뭐 연맹 대회처럼 막 짧게 다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왔다 갔다 또 하고 이런 게 주말마다 이제 리그도 하고 사실- 코리아컵도 하면 선수가 사실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예, 좀 인천은 체력적 또 AFC 가 잘못하면 일주일에 3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경기를 그렇죠. 코리아컵하고 떡게 2경기 하고 마침 그러면 3경기 이틀에 한 번씩 90분이 뛰어야 된다고? 나는 안 해. 너무 힘들어. 힘들 때가 힘든 시즌이 분명히 네. 중간에 지금 찾아올 것 시기가 같아요. 있어요. 근데 너무 K리그나 뭐 유럽 축구도 3일에 한 번씩 경기하지 않냐 이렇게 맞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거기는 안 되면 유스 팀에서 몇 명 땡겨오고 맞아요. 교체 선수 쓰고 다 하잖아요. 급하게 영입해오고 할 수 있는데 교체 돌리고. 네. 여기 이번에 리버풀이 PSV한테 챔스에서 졌거든요. 그때 당시에 로버트스 센터백을 뛰었고 전방엔 단스 모르시죠? 단스가 누군지. 예. 뭐 토트넘도 네. 이번에 유로파에서 네. 뭐 죄다 단스가 누구예요? 막 10대 선수들이 뛰더만요. 단스는 모르고 단소는 압니다. 아 단소요. 토트넘 이번에 새로- 그 단소 들어왔더라고요. 네. 어떻게 사람 이름이 댓글이요. 맞아요. 관악기 코트? 아니야. 어떻게 사람 이름이 수행평가 좋지? 수행평가 수행평가 JOAG. 저는 몰랐어요. 단소라는 사람이. 너무 웃기던데요. 아무튼 아무튼 근데 그렇게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데 남자는 그러니까 풀이 적다 보니까 네. 쉽지가 않다. 적진 않다. 쉽지 않다. 일정이 조금만 빡세지면 그래서 로드가 세게 걸리는 문제가 좀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근데 저 올스타전은 뭐 팬들을 위한 축제잖아요. 저는 괜찮다 봐요. 그 어차피 딱 1년에 하루 할 거니까. 맞아요. 아 올스타전은 좀 네, 괜찮다고 봐요. 휴식기 때 해서 물론 이제 유입을 하는데 뭐
잘 없겠다 하겠지만 올스타전을 하면 평소에 막 200명, 180명 보던 관객도 올스타전 하면 한 1000명 올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 데리고. 맞아요. 왜냐면 그 올스타전에 WK리그 올스타를 하겠지만 물론 이제 초중고 선수들도 해서 뭐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뭐 선수들 뭐 지소연 뭐 이런 사람들 좀 잠시 이제 리그 쉴 때 만약에 해서 이제 데려가서 하고 뭐 남자 축구에도 유명한 선수도 데려와서 하면 유입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골대녀 페스티벌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지만 그때도 골대녀 경기도 하루 뭐 이색적으로 몰라서. 해주고 그런 거에 다 하면 보는 사람들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올스타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맞아요. 사람들이 많고 적고 할 것 같아요. 저도 올스타전 찬성인데 네. 말씀하세요. 올스타전 하면 어떻게 하려나? 뭐 이건 기획하는 사람 나름입니다. 이런다나? 기획하기 나름인 게 나름이에요. 뭐 이제 북부대 그죠, 남부. 북부대 남부를 할 수도 있고 수도권대 비수도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떡케 선발팀 대 나데시코 선발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떡게 선발팀하고 대학부 선수들 또 이것도 껴서 좋죠. 할 수도 있죠. 이것도 좋죠.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는 안 되고. 네, 그렇죠. 저는 근데 올스타전에 초중고대 뭐 같이 껴서 뭐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약간 WK리그 중심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약간 프로 상품을 파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유소년도 관심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재롱 떨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올스타전은 진짜 프로 선수들과 팬들을 위한 자리였으면 그래서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 새 후보들 공약을 보는데 그러니까 좋은데 너무 유소년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약간은 있어요.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유소년을 좀 치우치는 경향? 그러니까 유소녀 대학 선수들이고 무슨 대회를 하겠다. 이 그렇죠. 선수 대학 리그를 하겠다. 맞아요. 뭘 대회를 하겠다. 무조건 늘리겠다. 대회 더 하겠다. 무조건 늘리겠다. 근데 근데 WK리그에 대한 이야기는 뭐 프로화 이 뭐 얘기밖에 이런 없으니까. 이야기가 많죠. 프로화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케팅할 거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팀을 늘릴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실 필요는. 근데 뭐 맞아요. 그래도 운영팀을 이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마케팅팀을 만들고 중계 전담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행이 되면 너무 좋아요. 사실 중계 담당 좋죠. 뭐 있고 사실 이제 두세 명으로서 전부 다 했던 일을 이제 각자 분담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좋죠. 그렇죠. 일단 그 전체적인 큰 틀은 비슷한 상황에서 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실현 방안을 제시했느냐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이 선거 하루 전에 올라가는데 뭐 여축구 관계자분들이 그래도 조금 보시는 편이니까 그래도 이거 저희는 사실 세 분이랑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없어요. 완전히 중립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냥 사실 네. 어떤 분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잘만 해주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맞아요. 왜냐면 일단은 누굴 지지하진 않거든요, 저희가. 그냥 그 네. 진정성이 전 있잖아요. 좋아요. 세 분 다 하시는 다 일이 열심히 좋아요. 하시려고 이제 지원을 네. 하셨고 이제 네. 후보를 등록을 하셨고 네. 그리고 누가 뽑혀도 네. 진짜 열심히는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그 공약을 얘기를 했잖아요. 잘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바라는 건 이 그런 걸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 이거죠. 공약들을 세운 이 열정들 이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리그 때까지. 예. 좀 길어지는데 제가 딱 한마디만 보태면은 경쟁 체제가 생겨서 좀 좋은 것도 있다. 맞아요. 그렇죠. 저는 네, 경쟁 체제가 좋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네. 뭐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 나중에 또 비판도 할 수 있고 하는 네. 거잖아요. 뭐 물론 한 분이 쭉 오랫동안 이끌어 오시는 것도 네. 그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장점이 있었겠지만 있어요. 각자 네. 만족하실 결과 있으시길 저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네네. 이 세 명의 후보 중에 누군가가 될 거잖아요. 한 명이 되고 나서의 이 여축의 변화하는 점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회장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보여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맞아. 올해 여축 많이 바뀝니다. 진짜. 물론 뭐 옛날처럼 그러니까 진짜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세세한 부분이든 뭐든 바뀌는 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거 네. 지켜보겠습니다. 구음절만 예. 짜장새우도 봐주세요. 구음절만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토픽 좀 빠르게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두 토픽이 있는데 사실 뭐 큰 꼭지들은 아니어서 네. 여자 아침 대진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침 얘기군요. 네, 8강 대진이 나왔고요. 네. 대한민국팀은 인천 현대제철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 챔피언 한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이 춘추제랑 이제 추춘제랑 맞아요. 좀 이게 시간차가 있어서 실로 좀 오래되긴 했죠. 네. 근데 어쨌든 우리의 챔피언은 아직 인천입니다. 그렇죠. 자, 어떤 팀과 만나는지 또 그 팀은 어떤 팀인지 예. 간단하게 저희가 조사한 정보들을 좀 풀어주시죠. 네, 한국 대표 인천현대제철 레드엔젤스가 8강에 올라갔고요. 그 네. 상대는 이란 대표 카툰입니다. 밤 카툰이요? 네, 밤 카툰. 그 카툰의 철자는 참고로 우리가 아는 만화 카툰이 아닙니다. 카툰 네트워크. 네, 그렇습니다. 밤 카툰이
이제 이 두 팀이 현지 시각 3월 22일에 8시인가에 맞붙습니다. 네. 뭐 인천 현대제철에 대한 이야기나 뭐 다들 아실 테니까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밤카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이란 팀인데요. 이란에서 무려 10회 우승을 달성한 팀입니다. 그 이란의 인천현대제철. 예, 이란의 인천현대제철이죠. 이 팀도 이천현대제철? 이천현대제철, 밤천현대제철. 란천? 밤천? 오케이, 밤천현대제철. 오케이. 밤천현대제철. 예, 리그 4연패를 달성했는데 그 직전 그거 안 해요. 미안해. 네, 20-21 시즌은 2위. 그러니까 그냥 방카툰이에요. 알았어요. 밤 지역에 있는. 알았어요. 네. 너무하네. 넘어가세요. 네. 밤천현대제철. 네. 아무튼 이란에서 10회 우승을 달성했고 리그 3연패를 달성한 엄청난 강팀입니다. 1980년대에 창단을 한 아주 이 유서가 깊은 팀이에요. 진짜. 네, 진짜로. 45이네요. 45이죠. 네. 헐. 그러니까 뭐 2021년에는 최근에 밤 카툰으로 이 이름을 바꾸셨고요. 네. 네. 유명하죠. 밤이라는 지역이 있나 봐요. 네, 그 밤이라는 밤에서, 밤이라는 네, 지역, 밤이라는 네, 도시에서 3만 명인가요 지금? 네, 3만 제가, 명, 3만입니다. 와, 3만 명의 관중 아래에서 우승 세레모니를 한 진짜 이 이란에서는 인기가 아주 많은. 인기가 많은 그리고 이란 여성 스포츠에서도 최다 관중이었던 아주 대단한 클럽입니다. 근데 뭐 이란에서는 AFC 클럽 라이센스가 있는 유일한 팀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사실 뭐 엄청 강력한 팀은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서는 사실 좀 들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사실 이제 AFC 랭킹, 뭐 피파 랭킹을 바탕으로 한 AFC 랭킹이 있는데 이란 자체가 여자 축구에서는 좀 약합니다. 네. 사실 아시아에서 12등이에요. 그 위에 있는 팀을 딱 보자면 뭐 일본, 북한, 호주, 중국, 대한민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태국,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다음에 이란입니다. 미얀마가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그래서 이 밤카툰이란 팀은 사실 이거에 따라서 상위 8개의 팀은 조별리그 직행인데 나머지 팀들은 다 플레이오프를 플레이오프죠?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밤카툰 팀은 플레이오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는 최고의 팀이 맞죠. 네. 근데 아침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 보여줘야 되고 피파 랭킹이 이란이 여축이 좀 낮다 보니까 증명을 해야 되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네. 좀 왜냐면 어떤 선수들이 네. 플레이오프에서 네. D조에 속해 있었는데 키치 SC 몽골 팀이고요. 그리고 로열 팀프 칼리지 부탄 팀입니다. 네. 근데 로열 팀프 칼리지 상대로 2대1 승리 그리고 키치 SC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2승으로 바로 조별리그에 직행을 했었고요. 그때 뭐 총 3개의 득점을 4개의 득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뭐 모나 하무디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2골 그리고 샤나즈 자파리자데가 1골 자파리자데 파티마 아미나가 1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룹 스테이지에 진출했는데 그룹 스테이지는 멜버른 시티와 카야, BGC 그리고 방카툰이 있는데 멜버른 시티는 사실 지금 아침에서 제일 약간 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꽤 잘하는 팀 중에 하나고요. 카야는 필리핀 팀, BGC는 태국 팀인데 여기서 1승 1무 1패로 조 2위로 진출해서 인천을 만나게 되는데 멜버른 시티한테도 사실 잘했어요. 2대1. 그때도 모나 하무디. 이 하무디 선수가 골을 좀 많이 넣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카이FC를 상대로는 1대1 무승부 자우라 간발이라는 선수가 페널티킥을 통해서 한 골을 넣었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아쉽게 동점골을 헌납했었던 경기였고요. 그리고 BGC를 상대로는 역전승을 했습니다. 선제골 먹혔지만 네. 또 이제 자파리자데 한 골 자파리자데. 넣고 그리고 간바리가 또 넣었어요. 간바리가 2경기 연속 득점 간바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해야 되는 선수가 근데 자으라 간바리 선수와 하무디 그리고 스무디 아니고 자파리자데 오. 이 세 명의 선수를 좀 견제를 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밤카툰이라는 팀이 그 AFC 사이트에 그 패스 성공률이나 뭐 득점 이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지표가 생각보다 높은 팀은 아니더라고요. 또 그 순위 안에 패스 성공률 팀별로 순위를 내는데 네, 그 네. 순위 안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순위 마지막 끝단에 나오는 팀이 패스 성공률 59%라고 나오는데 그럼 그 이하거나 그죠. 네. 50%대인 거예요. 네. 사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수준 높은 축구라는 것 같진 않거든요. 뭐 아니면 또 아닐까요? 그렇죠. 킬패스 아니면 킬패스. 승부처에 강하다 이거나. 근데 또 통계가 뭐가 하나 있냐면 반칙 개수는 3번째로 많아요. 아하. 좀 거칠고 거칠다. 굵은 축구를 하지 않나? 아하. 네. 스토크 시티가 그렇죠. 그렇죠. 아하.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토크 시티. 근데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인천 현대제철이 객관적으로 좀 더 강한 팀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저는 네, 그렇게 확실히. 생각해요. 네. 대신표가 근데 꽤 예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아, 예. 우라와레즈가 반대편에 계시죠. 맞아요, 네. 맞아요. 결국 우라와를 언제 만나느냐 그건데. 그게 중요하긴 해요. 우라와를 언제 만나냐. 근데 또 중간에 보면 멜버른은 또 있죠. 있어가지고. 저는 근데 멜버른 정도는 잡을 수 있다고 자, 생각해요. 맞아요. 네. 전 그래서 더욱더 인천현대제철은 지금 당장 선수들 수급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외국인 용병. 맞아요. 외국인 어, 용병들이 아직 소식이 있어야 없죠. 돼요. 아직 소식이 없어서 네, 진짜 아예 소식이 없으셔가지고. 근데 3월 22일 날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아직 뭐 충분해요. 시간이. 네. 규정을 외국- 조금 더 살펴봐야 왜냐면 되는데. 외국인들은 무조건 3월 전에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3월 달에. 네. 저희도 이제 리그 해야 되는데. 그쵸. K리그. 네. 아 근데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 사실 인천은 외국인들 그래도 괜찮아요. 잘 데려오니까 잘 데려오는 편이니까. 요코도 잘 이아따이스부터 데려왔고 이아따이스는 너무 사기였고 요코. 사실 엥게샤도 작년 후반기에는 진짜 음. 만점의 활약을 보여줬고 사실 아침 8강 진출의 주역이 엥게샤였기 맞아요. 때문에 이네스 엔게샤 이런 재계약할 줄 사람이라서. 알았는데 좀 아, 그러니까 엥게샤가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아침 엥게샤가 제가 보기엔 아마 득점 순위 1위로 알고 지금 있는데 현재 아침 득점 1위. 만약에 그러면 결승까지 득점이 엥게샤가 1위면 엥게샤가 수상을 한다. 근데 작년에도 아침에서 엥게샤가 골을 좀 넣었거든요. 네. 그 전 시즌에도. 그래서 지금 아침 이 2시즌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산 득점 1위가 엥게샤일 겁니다. 근데 엥게샤가 만약에 득점왕을 받으면 네. 그 엥게샤 나라한테 이제 가서 이제 주나요? 아, 케냐 글쎄요. 가서. 케냐 가서. 글쎄 그건 좀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글쎄요. 아무튼 이제 인천현대제철이 3월 22일 경기고요. 네. 경기 15일 전까지 신규 선수 등록이 가능해서 음흠. 3월 7일까지 외국인 선수 영입이 확정돼서 그 선수를 스쿼드에 올리면은 아직 시간 뛸 수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배예빈, 김명진 새로 들어온 선수들 당연히 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 단판 승부거든요. 음흠. 근데 인천이 탑시드 팀이어서 조1이잖아요. 네. 탑시드 팀이어서 인천에서 경기합니다. 오. 네. 재밌겠다. 요게 좀 포인트고. 3월 22일 날 한번 봐봐. 인천 갈까? 인천 갈래요? 인천 뭐 하세요, 근데 근데? 이게 그 표를 아침이면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해외표를 그쵸, 사겠죠. 그쵸. 네. 아마 왜냐면 현장 발권 AFC에서 운영을 할 거, 그 운영도 할 거거든요. 사실 관계자가 와서. 네. 현장 발권을 하지 않을까? 그 규정까지 못 보긴 했는데 아마 유료 관중일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유료로 해야 비싸진 될 않을 것 짜장 같아요. 새우가 간다. 네, 저희가 갈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기잖아요. 12만 달러를 돈을 많이 줘요. 이야, 아, 12만 달러. 우리 아까 말했던 10억 대거든요. 10억인가? 와, 10억 예? 되나? 1억인가? 잠시만요. 110만 달러가 15억. 아 미안해요. 1억 5천 1억 정도 되겠네요. 네, 네. 1억에서 뭐 잠시만요. 9천 한- 제가 뭔가를 찾았어요. 왜요? 네. 인천 현대제철이 반카툰에 2번을 붙었답니다. 그래요? 옛날에 그 AFC 여자 클럽 챔피언십. 아 맞대결 네. 전적이 있네요. 어땠대요? 반카툰 상대로 2023년 11월 7일 3대0 승리. 어허. 2024년 5월 10일 2대1 승리. 아 이겼네. 이전 2승을 했네요. 이전 네, 2승이네요. 이전 2승이네요. 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이기 그러니까 또 3전 3승으로 만들면 네. 이제 1억 7천만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WK리그 연봉 상한선이 5천만 원이니까요. 네. 세 명. 덕회 내에서 스타급 선수 3명이 더 생기는 거랑 같은 효과를. 추가 수당 좋습니다. 포함해서 네. 3명 정도? 네. 근데 이게 우승하면 10억 넘게 줘가지고 맞아요. 네. 아 이거 우승해야 돼요. 나오면 기름아 데려올 수 있다고. 아, 똑같아요. 기르마를 데려온다고? 기름아 이정류랑 우승 상금이 똑같아요. 그렇네요. 네. 기다려라 기름아. 근데 이게 라운드 올라갈 때마다 추가로 쌓이는 거예요. 맞아요, 쌓이는 거예요. 네. 계속 누적입니다. 그러게요. 최종 우승 상금이 그거고 그 전에 상금 또 따로니까. 맞아요.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다가 네. 인천이 또 진짜 빅딜 해가지고 잘하는 몰라요. 선수 데려오면 어떡해요. 진짜 몰라요. K리그에서 링가드 데려오듯이 기름아 희우이고. 기르마는 아니더라도 그냥 일본 국대 미드필더 막 이런 거. 국대 미드필더나 아니면 스페인 국대 뭐 은퇴한 지 1년 된 오. 약간 이런 선수들. 그 누구- 브라질 국대 이탈리아 선수 뭐였지? 발로텔리. 발로텔 그 질리아노. 지울리아노 인천 현대제철 희우이고. 아 지올리는 그렇지. 지울리아노는 기르마보다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기르마가 더 비싸요 지금은. 지금은 그렇긴 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전에는 얘기 안 했는데 이거 이종류 계속 경신될 것 같거든. 갱신될 것 같아요. 아 진짜 계속 빠른 바뀌어. 시간 내에 계속. 경신돼. 이거 6개월 뒤에 왜냐면- 또뭐 몇만 달러 그러고 나중에 최초 200만 달러 돌파 막 이러면서 왜냐면 이거 비하가 아니고 수비수가 100만 달러를 진짜 최고로 경신했다는 건 공격수는
이게 진짜 시장 가치가 더 높아져서 맞아요. 공격수한테 비싸진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점점 더 커지는 여자축구 시장에 저희가 좀 일찍 발을 들여놨으니까 예. 그렇죠. 뭐 하나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있지 않을까 속물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십시오. 저는 뭐 공적인 이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신뢰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십시오. 저는 뭐 속물적이지 않고요. 순수하게 공익을 위해 공익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원래 속이 더 거물. 돈 저는- 줘요. 검정색만 돈 줘요. 있거든요. 덜도 말고 아이스크림이면 됩니다. 얼마나 검해 여기. 근데 제가 아이스크림보다 더한 거 사드렸잖아요. 어떤 거 사주셨더라? 아이스티. 아이스크림. 조금 더 비싸거든 아이스크림보다. 그렇죠. 그렇죠. 마피아 버거. 마피아 버거. 그래 지난주에 마피아 버거. 굉장히 맛있대요. 그러니까요. 맛있대요는 뭐야? 얼마나 맛있게요? 지난주는 이제 김신지 특집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느낌을 좀 내려고 저희가 네, 아침에 그렇죠. 나폴리 마피아 버거를 먹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인천 현대제철 얘기 좀 해봤고요. 파이팅. 예. 자 오늘의 마지막 토픽입니다. 벌써. 지난주는 경주원 수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뭐 한 2주 정도 지나는 사이에 또 바쁜 시간을 네. 보낸 팀이 네.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왜 잠잠하나 했던 그러니까요. 네. 수원FC 위민인데요. 네. 팀 왜 보충 안 하냐? 네. 아 진짜 언제 보충할까? 다 나갔는데. 맞아요. 라고 하자마자 얼마 안 하자마자, 있다가 이제 예, 보충을 두 명의 선수가 인스타에 우수수수수. 네, 그쵸 두 명이 아니죠. 네. 리그 내에서 3명 네. 네. 그리고 용병 선수 신인 선수들, 두 명. 용병 네. 선수들, 네, 두 명. 두 명.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자 외국인 선수들의 이력을 좀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요. 맥건 선수 일단 어떤 선수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맥건 선수 키 168cm. 네. 어허. 등록명 맥건. 네. 네. 원래 맥건 칼란 루트라고 미국 출신의 선수인데 아이슬란드 여자축구 리그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네. 베트남 호치민시티 위민에서 활약한 공격수입니다. 이때 분석으로는 중앙과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고 좀 빠르고 좀 저돌적인 1대1 돌파가 강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돌파 능력이 좋고 1대1 능력이 좋다. 이거는 공격수로서 갖출 걸 잘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사실 공격 쪽에서의 공백이 좀 크잖아요. 문나강전이 다 나가면서 그렇죠. 다 없어졌어요. 네. 강철님 선수는 아직 네. 오피셜은 안 떴지만 얘기가 많이 나갈 것 들리죠. 나갈 것 같고요. 같고요. 네. 만약에 강채림이 나오면 그건 또 진짜 완전 다른 얘기가 되긴 맞아요. 하는데 이건 좀 네. 달라져요. 일단 근데 남는다고 하더라도 문밀한 아이 공백은 클 거거든요. 크죠. 네, 맥건 선수가 아마 중앙이지 않을까요? 저도 네. 저는 스트라이커라고 봅니다. 스트라이커 네. 쪽으로 볼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아치엠에서 조별리그 3경기 다 나와서 1도움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맥건 선수가 어허. 호치민시티 소속으로. 네, 뭐 그 정도의 이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99년생의 어린 미국 선수. 선수, 네, 꽤 젊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요. 자 밀레니냐 선수도 꽤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밀레니냐 좀 어떤 선수인가요? 밀레니냐, 브라질 선수인데요. 네. 브라질. 풀네임은 밀레니아 바레토 드 올리비에이라 라고 와우. 합니다. 역시나 브라질 선수답게 이름이 길죠. 전 소속팀은 플루미넨시 FC예요. 네. 플루미넨시라고 하면 브라질 내에서도 알아주는 좀 명문 클럽인데 그 그렇죠. 클럽에서 활약한 공격수입니다. 역시나 맥건도 그렇고 밀레니냐도 그렇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듯이 문나강전이 이제 거의 다 흩어지기 때문에 용병 2명으로서 그 강력한 공격지를 메꾸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브라질 선수답게 뭐 발기술도 좋다고 하고요. 아마도 이 선수는 저는 중앙이다라는 말을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 봐서 저도 플레이 영상을 많이 못 봤어요. 네. 플레이 플레이 영상이- 결정력이 좋대요. 자, 그러니까 이 네. 밀레니냐 드리블과 선수가요. 결정력. 네, 밀레니냐 선수가 유튜브에 치면 그 브라질 키즈 유튜버가 나와요. 나도 그 사람 봤어. 네, 밀레니냐.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냥 부캐인가 해서 좀 그 키즈 유튜브를 약간 브라질 헤이진이 느낌이에요. 헤이진이 헤이진이. 브라질 헤이진이 느낌. 약간 헤이진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아무튼 그 브라질 헤이진이가 나오던데 맞아요. 아무튼 밀레니냐를 좀 많이 못 봐서 아쉽지만 말로 들었을 때는 펠레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펠레. 뭔가 스타일은 펠레와 잘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한번 모르겠지만 그냥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측면에서 하지 않을까요? 일단 브라질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뭐 측면이죠. 드리블 돌파가 좋기 때문에 이제 측면에서 빠르게 딱 들어오면서 그리고 필요한 게 측면 자원이고. 네. 그리고 뭐 또 진가 활용하겠죠. 진가 중요합니다. 진가 중요해요. 네, 진가 중요해요. 브라질 특유의 그 공 다루는 그 능력. 네. 다르다니까. 오랜만에 수원에
오랜만이죠. 그 WK 리그의 미국 선수도 보게 됐네요. 네, 그러네요. 미국 선수 NG가 아마 처음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NG. 창녕의 NG. 네. 네, NG 없이 NG.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선수가 또 한 명이 더 왔네요. 그렇습니다. 그 밀레니냐 선수는 브라질 20세 이하 대표였습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20세 이하 대표였다는 얘기를 깜빡했네요. 네, 22년도 월드컵 U20 월드컵에 음. 나왔었고 네. 3, 4위전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3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전은 아니었고요. 네. 네. 기대되는 외국인 선수 2명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리그 내 이적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선수가 새로 들어왔죠? 리그 내 이적으로는 3명의 선수인데 일단 세종 스포츠 토토에 조미진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조미진 선수는 측면 공격수인데 세종 스포츠 토토가 지난 시즌에는 이 측면 윙백뿐만 아니라 공격수들까지 드리블 돌파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그 중심에 또 조미진 선수가 있었고 맞아요. 아마 지금 측면 공격 자원이 시급한 수원이기 때문에 조미진 선수를 맞죠. 영입하면서 측면 자원을 좀 수혈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정윤정 선수 전 경주 골키퍼죠. 그다음에 정윤정 골키퍼를 영입하면서 골키퍼 쪽에서 3키퍼. 3키퍼를 골키퍼 맡아냈습니다. 그 다음엔 창녕의 윤수정 선수를 영입했어요. 이 윤수정 선수는 수비수도 되고요, 공격도 되고, 그러니까 공수 양면으로 참 뛰어난 선수거든요. 멀티 플레이어. 그래서 이 옆에서 더블링을 잘 치시네요. 네. 네. 멀티 플레이어 중요해요. 네,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진짜. 네, 윤수정 팀에서 선수가 코러스를 좀 너무 잘 넣어줘가지고. 네. 아, 윤수정 선수가 창녕에서 수비나 공격에서도 좀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솔선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튼 이 빈 공간의 수요를 잘한 수원입니다. 윤수정은 창녕에서 나오는 걸 많이 못 보긴 많이 못 보긴 했어요. 했어요, 저도. 네. 근데 창녕 22번. 그 선수권 대회였나? 그때 좀 나왔을 좀 거예요. 뛰셨던 것 같거든요. 네. 풀백? 풀백이에요. 공격 네. 공수 양면으로 측면 자원에서 좀 잘 측면 자원. 뛰었거든요. 네. 전적인 활약도가 높고. 조미진 선수가 사실 기대가 많이 되죠. 아. 조미진 선수는 대학 무대까지만 해도 그냥 최고였습니다. 이 선수는. 맞아요. 사실 대학 무대까지 막 연령배 대표팀하고 막 씹어 먹고 다니고 전체 1라운드. 네. 네. 1순위. 전체 1순위였나요? 예. 아, 제가 알기로는 전체 조미진이 1순위로 알고 있어요. 1순위였군요. 네. 그러니까 완전 잘하는 선수여서 이제 WK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잘했고 맞아요. 수원에서 날개를 달지 않을까. 포텐이 네, 터질 터질 때가 것 됐죠.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민진 선수도 좀 기대가 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측면 공격수 공백이 말씀하신 대로 있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좋네요. 자, 그러면요. 경주한 수원도 이거 한번 했었는데 아하. 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힘들어. 우리의 수원 예상 베스트 많이 힘드셨다고. 힘들어요. 네, 힘들게 짠 거 먼저 들어볼게요. 자, 일단 뭐 저 먼저 들어볼까요? 네, 힘들게 짜시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골키퍼부터 할게요. 네. 골키퍼는 당연히 김경희 골키퍼고요. 저는 사실 힘들었던 이유가 이 포백이에요. 왜죠? 누가 나올지 모르겠었어요. 네네. 네, 심서연 선수의 이 공백을 얼마만큼 잘 메꿔줄 수 있느냐 네. 이게 관건이었는데 일단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반박하지 마세요. 자, 왼쪽 측면 수비수의 이유진, 괜찮아요. 네, 네. 왼쪽 측면 수비수의 이유진, 그리고 센터백 한쪽 자리에 신인인 이수인 선수 반박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최소미, 권희선 이렇게 포백을 이룰 거고요. 포지션은 4-2-3-1입니다. 고려대 라인이죠. 3선에 2명입니다. 서예진 선수와 아야카 선수, 챔결에서 이 두 선수가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죠. 네, 그 다음에 2선에 3명인데요. 왼쪽부터 조미진, 가운데 송재은,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강채린 선수인데 일단 강채린 선수가 오피셜이 안 떴기 때문에 강채린 선수를 뒀는데 만약 강채린 선수가 아니라면 밀레니냐 선수가 뛰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최전방에는 맥건 선수가 뛰겠습니다. 맥건. 4-2-3-1을 구축했습니다. 꽤 그럴싸하고요.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조미진? 이 바로 주전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봤네요. 네. 왜냐면 제가 아무리 봐도 왼쪽 측면에 누가 뛸까 고민이 됐는데 조미진 선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상으로는 뭐 다양한 선수가 있고 네. 다양한 네. 선수가 뛸 수 있긴 하지만 조미진 선수가 그리고 지난 시즌에 뭐 좋은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조미진 선수가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뭐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재밌네요. 4-2-3-1 포메이션이었습니다. 네. 우리 조원석 캐스터의 베스트 11도 한번 들어볼게요. 베스트죠. 사실 수비 라인을 짜는데 고민이 컸죠. 센터백이 심서연 선수가 이제 없어졌고, 그러니까 왜 없어졌어? 그다음에 어이진 선수도 없어졌고. 박세라 선수도 없어졌고. 어디 가셨지? 이은미 선수도 없어졌고. 아니 네. 이게 센터백이 너무 구멍이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센터백 누구를 쓰지? 뭐 새로 이제 이수인 선수가 들어왔긴 했지만 작년에 플레이오프 때나 뭐 챙길 때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 전에 뭐 리그 때 보면 최소미, 이유진 센터백을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왼쪽에 한다인 선수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4백으로 한다인, 최소미, 이유진, 권희선을 이렇게 백포라인에 세웠고요. 그리고 전 4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윗선에는 왼쪽부터 갈게요. 조미진, 그리고 아야카, 권은솜, 갈로 열고 서예진, 오른쪽 밀렌이냐, 그리고 공격수에 매건과 송재은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작년이랑 들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되게 많이 많이 다르기도 달라졌죠. 하고 네. 권은솜 선수가 중원에서 주전으로 나설 것이다. 네. 네. 근데 사실 아야카 권은솜의 이 조합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진짜 단단하거든요. 인정하겠습니다. 제 볼을 소유하는 게 아니 솔직히 둘 다 잘 안 뺏겨요. 아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권은솜 선수 갈려있고 서예진 선수를 쓴 이유는 권은솜 선수가 나오다가 좀 이제 체력적인 이슈나 이런 게 생기면 이제 서예진 선수가 좀 나중에 메꿔줄 수 주전이 바뀔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일단은 첫 스타팅은 권은솜이라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네, 진짜 어떻게 짜도 다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수원 스쿼드가. 저도 김경희 키퍼로 네. 봤고요. 네. 그다음에 백포라인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유진, 최소미는 동일합니다. 좋게랑. 그리고 왼쪽에 전 서예진 선수를 썼어요. 아하. 권희선이 오른쪽이고요. 4-4-2 포메이션인데 미드필더 4명이 좀 다른 분들이랑 많이 다릅니다. 아하. 저 왼쪽에 이영석, 아하. 가운데 아야카 이진주, 오른쪽 밀렌이냐. 제 킥은 이진주예요. 아하. 이진주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수원 속의 네. 진주가 되리라. 네네. 아. 이진주와 인천에 김민서 있거든요. 작년에 네네. 신인이었던 2명의 미드필더 있는데 두 선수 다 축구를 너무 잘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죠. 잘하죠. 네, 저는 이진주 선수 모습 주전으로 한번 보고 싶고 왜냐면 중원이 싹 비었어요. 전은아, 김윤지가 다 나가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무주공산에서 이진주가 좀 스텝업하는 모습 보고 싶고 전방 2명은 매건과 송재은으로 잡았습니다. 예. 작년처럼 송재은 선수가 세컨톱으로 좀 그렇게 업그레이드 할 해줄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조미진 선수 고민하긴 했고 한다희 선수도 고민하긴 했는데 네. 이수인은요? 이수인도 당연히 고민했죠. 고민하죠. 아싸. 고민했는데 거의 뭐 언급한 선수들은 번갈아 가면서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전 일단 원래 팀에 있었던 선수들이 좀 중용받을 것 같아서 네. 좀 보수적으로 네. 서예진이 한다인보다는 먼저 선택을 받을 것 같고 네. 조미진보다는 이영서가 좀 더 먼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최소미보단 이수인보단 최소미가 좀 먼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수인 화이팅. 근데 이게 밀레니아랑 네. 또 매건이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쓰느냐에 다른데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진짜 궁금해요. 둘이 투톱으로 나올 수도 투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밀레니아 메가 아, 진짜 그러니까- 궁금해요. 박기령 감독님의 생각은 어떻게 될지.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올 때 시스템을 한번 바꾸셨거든요. 네. 네. 시스템 바꿀 수도 있어요. 올해도 바꿀 수도 네. 있습니다. 그렇죠. 백포를 바꿀 것 같진 않은데 네. 맞아요. 올해 뭐가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3-3 바꾼다면 4-3-3이지 않을까? 약간 근데 4-4-2를 했어도 약간 4-3-3 비슷하게도 공격도 들어가고 했으니까요. 예. 맞아요. 미드필더들이 좋은 선수가 그래도 아직 꽤 맞아요. 있어서 그러니까요. 송재은도 있고 강진이 오른쪽에도 사실상 거의 공격 위치로 올라가가지고 거의 4-3-3 느낌으로 아, 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그렇죠. 거 보면 많이 바꿀 것 같은데 백보는 고정. 제가 보기에도. 네. 그리고 아야카는 무조건. 아야카는 아야카를 무조건. 좋아합니다. 아야카는 아야카는 진짜 너무 좋아요. 저거 아야카는 진짜 잘하더라고요. 진짜 잘해요. 저희 3명 다 포함한 게 아야카가 있네요. 네. 그죠? 골키퍼를 제외하고. 매건과 골키퍼 제외하면 뭐 아야카 용병들은 다 들어가 있고 골키퍼까지.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 그냥 하려고요. 합시다. 네. 뭐예요? 순위 예측이요? 네. 수원 FC 민 몇 위 할 것 같은지. 네. 이거는 이거는 많았는데. 누구부터 말하는 게 좋아요? 저는 뭐 마지막에 해도 되고 처음에 해도 돼요. 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몇 위? 제가 먼저 할래요. 저는 일단 2위 아니면 3위? 예. 2위, 3위. 네, 2위 내지 3위. 하나만 딱 정해주세요. 하나만 딱 정한다면 약간 3위 쪽으로 좀 기울을 것 같다. 왜죠? 네, 일단 주전 선수들이 많이 나갔고 네. 아무래도 이번 시즌은 외국인 선수들과 이 선수들이 발을 맞추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 호흡 면에서는 리그에서 적응하는데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위인데 그래도 이 외국인 선수가 잘 적응해 준다면 2위예요. 네, 그래서 네. 2위 아니면 3위인데 근데 1위가 아닌 이유는
한마디로 진짜 외국인 선수들이 어떨지 몰라서. 아, 네, 부상된 게 선수들이, 아니니까. 네, 어떨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일단 안전하게 3위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게는요. 저는 뭐 3위라고 적어왔어요. 오. 위에 팀도 대충 적어왔긴 했는데 아, 위에 팀이 있어서 네, 있어요. 누구죠? 경주 한손이 일단은 1위를 할 것 같고 경화수? 그리고 제가 인천을 2위로 적은 이유는 오호. 왜냐면 인천은 보충이 안 됐지만 오. 보충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에 아. 그 외국인 선수를 어. 그래서 인천 2위. 근데 보충을 잘 못하면 화천이랑 바뀝니다. 근데 수원은 뭔가 3위 할 것 같아요. 그냥 2위 경쟁하다가 3위 아. 딱 이런 느낌. 근데 4위랑 또 경쟁하는 딱 음. 그런 모양새. 2, 3, 4위 약간 경쟁할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진짜 밀레니아랑 뭐 맥건이 막 잘하면 사실 뭐 1위 할 수도 있죠. 밀레니엄이요? 밀레니냐. 밀레니엄. 뭐, 아직 이름이 익숙하지 않죠. 네. 밀레니아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밀레니아. 근데 그러면은 원래 밀레니아인데 밀레니아죠. 등록명이 밀레니냐. 그렇게 좀 애칭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니어처럼 뭔가 니냐 이렇게 네. 하더라고요. 니냐. 그러면은 이쪽은 3위. 아, 이쪽도 3위. 3위. 그쪽은 아, 나도 3위가 제일 그렇긴 한데 저는 사실 위에 두 팀은 경주 하천일 것 같거든요. 어허. 맞아요. 둘이 1위 경쟁을 할 것 같아서 네. 3위라고 보긴 하는데 음. 사실 수원FC 위민이 그 최근 시즌들에서 계속 후반기에 강했어요. 아 그렇죠. 이 팀 진짜 신기해요. 왜냐면 스쿼드가 두터운 편이 아닌데 후반기에 강해요. 그렇죠. 작년에도 마지막 4연승을 하면서 네. 좀 싹 끌어올렸다가 마지막 경기 좀 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경주한테. 그 전 시즌에도 지소연 선수 합류하면서 후반기 싹 분위기 탔거든요. 네. 맞아요. 그 이유가 과르디올라 감독도 후반기에 강하거든요. 리그 후반기에. 그거는 전반기에 부상 선수가 항상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기도 한데 후반기에 체력 관리를 되게 잘하는 잘했다? 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점유율 축구하고 하는 팀들이 리그 장기 레이스에서 거의 우승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거에 좀 플러스 포인트를 줘서 전반기 4위, 후반기에 싹 올라와서 2위로 끝낼 것 같다. 어허. 이렇게 예상하겠습니다. 4위에서 2위로 올라온다. 웨인들 2위. 그쵸, 적응 이슈도 아마 후반기에 더 네, 적응될 그렇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인천 외국인 발표해서 인천 순위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해서 갑자기 인천 외국인들 막 브라질 국대 들어오면 인천이 2위 아니면 1위 막 이렇게 그걸 되면 수정을 해야죠. 또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충격 인천 500만 달러 장전. 미국 국가대표 장전. 진짜 무섭다.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데 그러면. 재밌습니다. 오늘 확실히 또 떡케 얘기도 하고 연맹 얘기도 하고 하니까 네. 1시간 반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 짜장 PD가 이거 편집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자료 다 제가 만들고 넘기면은 컷 편집만 자기가 한다고 했어요. 네, 컷 편집하는데 한번 죽어보시죠. 네. 네. 슈팅스타에서 많이 단련을 했을 테니까. 더 얘기할 걸. 그렇죠. 네. 그렇죠. 재밌다. 떡케 얘기 너무 재밌고요. 한 네. 3시간 해도 모자라긴 한데 짜장 PD의 이제 인권을 좀 그래도 지켜주긴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밀레니아. 하겠습니다. 짜장새우는 쉬지 않겠다는 약속 지키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떡케 구단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활발하게 일해 주셔가지고 매주 컨텐츠가 좀 있습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팀이 저희를 설레게 할지 네. 경주 소원했고요. 다음 주는 어떤 팀일지 기대하면서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둘, 셋, 슈파!